오늘 아침에는 챗GPT 얘기를 좀 들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한 4시까지 제가 드릴 건 이제 그 챗GPT 이야기도 약간 할 거지만, 그거보다 이제 트랜스포머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랑 그 원리 같은 걸 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다음에 이제 버트랑 GPT가 이제 거기 파생된 거잖아요.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건 원래 이제 인코더, 디코더 구조가 있는데, 인코더가 깎이면 버트를 만들 수 있고, 디코더가 깎이면 GPT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오후에는 이제 트랜스포머 구현을 해볼 거고요. 챗GPT 구현 이런 건 아니고, 이런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트랜스포머로 이제 번역하는 뭐 이런 좀 간단한 거를 이제 구현을 해보시면서 동시에 코파일럿이라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챗GPT로 이렇게 물어보면서 코딩을 같이 한다던가, 아니면 깃허브에서 제공하는 코파일럿 프로그램 같은 거 이용해서 코딩할 때 알아서 이렇게 막 추천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예제를 다시 이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제가 원래는 이게 딴 데서 트랜스포머 처음부터까지 다 가르쳐주는 한 3-4시간짜리 강의 내용을 일단 축약해서 가져오긴 했는데, 혹시 RNN이나 어텐션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 거, 그런 분들이 대다수이실까봐 일단은 준비를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난 다 안다 이러면은 바로 그냥 셀프 어텐션으로 넘어가도 되긴 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하면 이제 2시간 안에 충분히 이야기가 끝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조금 속도를 막 서두르면 2시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어떠신가요? 나는 RNN과 어텐션을 잘 안다 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 손 좀 들어줄 수 있을까요? 한 분밖에 없으신가요? 혹시 RNN과 아, 오전에요? 네네. 그럼 굳이 뭐 제가 안 해드릴 거 RNN으로 이제 인코더, 디코더를 이제 번역하고 시퀀스 하는 거 또 얘기하셨나요? 하셨나요? 얘기 안 하셨나요? 네? 전부 다 해주시면 좋을 아, 그래요? 그냥 처음부터 할까요,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 순서대로 갈 건데, 이제 얘네 둘을 알아야지 이걸 알 수 있고, 이거 셀프 어텐션을 알아야지 트랜스포머를 알 수 있고, 그래야지 이제 버트랑 GPT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걸 다 아시면 이제 요즘 많이 얘기하는 뭐 GPT나 버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트랜스포머로 비전도 컴퓨터 비전도 더 이상 CNN으로 하기보다는 트랜스포머로 비전 처리도 많이 하거든요. VIT라고 해서 비전 트랜스포머도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전반적인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NN부터 하면은, RNN이 NLP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NLP의 예제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주어진 문장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단하는 이진분류 문제를 푼다. 이제 우리가 주어진 문장이 얘예요. 그래서 뭐 this movie is as impressive as Christmas. 어쩌고저쩌고인데, 이제 얘가 긍정적인 문장이냐 부정적인 문장이냐를 판단하려면 사실 그 옛날 이제 NLP 뭐 90년대, 뭐 2000년 초반 그런 기술을 생각해 보면은 한 단어만 보고 이제 예측을 하거든요. 이제 뭐 임프레시브면은 긍정이니까 얘는 한 1점 주고, 뭐 크리스마스도 뭐 좋으니까 1점, 뭐 플레이도 나쁘지 않으니까 0.5, 뭐 이런 식으로 합산해서 이제 하는데, 사실 이 문장을 읽어보면은 그냥 그 비꼬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영화가 애들 연극만큼 임프레시브했다는 건 그냥 유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판단하려면은 사실 단어 보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를 이해해야지 가능한, 아주 완벽하게 쉬운 테스트가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RNN을 쓰는 거인데, RNN에 넣어주는 거는 아주 그냥 쉬운 예제를 들게요. 정말 라이브하게 RNN 몇 층 이런 것도 아니고 뭐 GRU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생 RNN에 단어 배포를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단어가 이제 영어 문장, 그러니까 영어 사전 안에 단어가 뭐 한 5만 개 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A부터 Z까지 뭐 A, 오이, 캣, 걸, 도그, 뭐 쫙 해서 5만 개가 있다고 치면은 5만 차원의 벡터가 이제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단어인 디스에 해당하는 차원을 1로 키워나가면서 빵 처리해서 이제 원한 벡터 만들고 RNN을 넣습니다. 근데 이제 RNN이 생 RNN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X가 원하시고, 얘는 5만 차원짜리를 우리가 원하는 이무의 뭐 256차원, 128차원, 저 차원으로 꾸겨주는 이제 리니어 프로젝션 매트릭스고, 한 다음에 이제 언리니어 뭐 RNN이 원래 타니시를 쓰니까 타니시 같은 거 태워서 이제 기억 벡터 하나 만들죠. 그게 이시원이 되고, 두 번째 단어도 딴 원한 벡터가 들어가겠죠. 딴 원한 벡터가 들어가서 걔도 똑같은 리니어 프로젝션에서 저 차원을 꾸기고, 하나가 생겼죠. 저번 스텝의 기억 장치인 H1을
같은 차원으로 꾸며주는 또 다른 매트릭스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256이다 그러면은 WI는 5만 과 256이 될 때고 얘는 256과 256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행렬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를 섞어줘야지 이제 업데이트가 되니까 섞어주고 또 탄이 통과시키면 두 번째 기억 장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기억 장치가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그래서 마지막 단어까지 계속해서 포룹을 돌리면서 기억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전 거에다가 최근 거 넣어주고 예전 거 최근 거 넣어주고 계속 반복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점화식이죠. 점화식. 왜냐하면 이제 H9는 사실 H8에 의해서 정리되고 H8은 H7에 의해서 정리되고 마치 어제 그 미션을 똑같죠. H1은 H2는 H1에 의해 정리되고 점화식을 쓸 수가 있게 돼서 이제 그 완성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H10이 이론적으로 H10은 여태까지 넣은 모든 단어를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WH9 안에 H8 있고 그 안에 H7 있고 그 안에 H6 있고 그러니까 다 이론적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의 희망을 가지고 H10을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면은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얘가 이제 그러니까 이 전체 문장을 기억하는 문장 대변 벡터 또 센텐스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라고 생각을 하고 얘에다가 이제 이거를 0, 1로 분류해주는 이 벡터를 곱해줍니다. 이런 프로덕트 해주면은 스칼라 값이 나오겠죠. 스칼라 값에 시그모이드 액티비티 펑션 넣어주면 이제 0에서 1 사이가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1이면은 긍정, 0이면 부정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아주 간단한 생 RN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 RNN을 이제 뭐 생각해보시면 사실 이게 되게 간단하잖아요. 이 수식이 뭐 더 어려운 수식이 아닌데 당연히 뭐 이게 10단어 문제가 뭐 100단어, 200단어, 뭐 1000단어 이렇게 넣게 되면 포름을 1000번 이렇게 돌면은 그 기억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H라는 데에다가 계속해서 단어를 업데이트 하면은 256 차원이라고 해봤자 별로 큰 차원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저장이 제대로 안 되고 이제 옛날에 넣었던 초반에 넣었던 단어 다 기억 안 나고 막 그런 이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긴 문장이나 긴 텍스트는 처리를 못한다는 게 이제 한두 개가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GR이나 LSTM 같은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좀 더 발전된 RNN으로서 내가 100단어 좀 넣을 때는 어떤 단어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디스, 대, 히허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걔네들은 그냥 잊어버리고 중요한 것만 기억하자 이런 어떤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만든 게 얘네들이고 그래서 수식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얘는 지금 수식 계산이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냥 이번 입력을 선형 변환하고 저번 기억을 선형 변환하고 더해서 넌리니어 태워서 만든다라는 게 이제 아주 간단한 RNN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해져서 이번 기억을 보고 저번 기억을 잊어버릴지 말지 결정하고 뭐 그런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혹시 RNN을 쓰실 일이 있으면은 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쓰시면 됩니다. 이제 파이썬시에서 그냥 API 콜하면 둘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생 RNN 쓰실 일은 아마 하나도 없을 거고요. 둘 중 하나 쓰시면 되고 사실 요즘 NLP 할 때도 RNN은 거의 안 쓰기 때문에 거의 뭐 트랜스포머를 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 재밌는 일들 할 수 있는데 RNN은 이제 방금 보여드렸듯이 순차를 기억하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랑 두 번째 단어 이렇게 순차적으로 포름을 내기 때문에 이 순서가 있는 시퀀스에 대한 존중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런 이 시퀀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단순하게 지금 보여드렸던 어떤 분류, 그러니까 시퀀스 전체에 대한 분류, 문장 전체를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분류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도 풀 수 있고 시퀀스의 이 아이템별로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제가 품사 태깅 예전에 가져왔는데 단어 하나씩 넣을 때마다 이 단어가 뭐 조사냐, 명사냐, 뭐 대명사냐, 동사냐 이런 걸 맞추는 걸 이제 품사 태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매 타임 스텝마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얘는 이제 로스 펑션이 하나인데 얘는 로스 펑션이 10개겠죠. 10타임 스텝. 그래서 10개 평균 쳐가지고 그레이드를 틀려서 업데이트하고 이런 겁니다. 마지막은 이거는 시퀀스인데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하죠. 이거는 이제 번역에서만 쓰는 건데 왼쪽이 이제 인코더가 그러니까 인코더는 계속 공유해요. 인코더는 계속해서 인코더는 다 문장을 받아들여서 이해하는 쪽이고 디코더는 문장을 내뱉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영어를 이해하고 이쪽은 불어를 생성하고 그래서 두 개가 역할이 다른데 둘 다 RNN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RNN, 이쪽도 RNN. 단지 이제 파라미터가 쉐어가 안 되고 서로 다른 RNN이죠. 그러니까 얘는 영어만 이해하는 RNN이고 얘는 불어만 생성하는 RNN.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 붙여서 시퀀스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뭐 번역뿐만 아니라 질의응답도 할 수 있고
작년에 코로나 환자 몇 명, 몇 명입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고요. 채팅도 당연히 가능해요.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벌스타일한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마음에 넣어 가져가시면 되고. 그럼 어텐션은 뭐냐? 어텐션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RNN이 이제 긴 시계열을 까먹고 말해보니까 한 아무리 GR이라도 아무리 LST여도 한 200 이상은 조금 힘들거든요. 생 RNN은 뭐 한 100, 한 50에서 100 정도까지 되고 GR나 LST는 한 2, 300 정도까지 가능한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 이상은 잘 안 돼서 이제 그런 거를 좀 극복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텐션 협회 나오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보너스고요. 어텐션의 스타일은 보너스고 실제로는 순전히 성능 때문에 나온 게 어텐션이나 주의 집중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하죠. 옛날 2014년 때 나오던 얘기들인데나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요 H10을 가지고 우리가 문장의 대표 벡터, 센텐스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라고 생각을 하고 얘만 가지고 뭐 예측을 하든 뭐 번역할 때 H10만 넣어가지고 번역을 하든 이런 식으로 이제 H10만 가지고 우리가 지지부르는 시절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왜냐면 이제 여기에 모든 정보를 다 넣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스텝의 히든 레이어 다 사용하자. 그러니까 H1, H2 다 있으니까 어차피 H10만 가지고 놀 게 아니라 얘를 다 가지고 놀자라는 게 이제 어텐션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2014년에 벤지 교수님, 레벨 교수님, 조경 교수님 이런 분들이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아주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모든 스텝을 다 쓰고 싶다는데 그냥 다 쓴다기보다는 이제 조금 스마트하게 얘네를 이제 웨이티드 썸을 한 거거든요. 얘네를 이제 합산을 한 건데 그때 제약이 있어요. 그냥 얘를 무작정 웨이티드 썸을 한 게 아니라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곱하기 100 곱하기 10, 곱하기 뭐 20, 마이너스 곱하기 1000 이런 식으로 막 하면은 여기 값이 막 엄청 많이 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벡터의 놈값이 너무 커질 수 있으니까 제약을 어느 정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더하진 이 웨이티드 썸의 웨이트 수치들이 합산 1이 되면 좋겠다 라는 이제 제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컴백 썸이라고 해요. 뭐 대부분 0.3, 0.2, 그래서 0.1, 0.0을 이렇게 4에서 더해서 1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런 웨이트를 가지고 우리가 다 알파 1 더하기 알파 1 곱하기 H1 더하기 알파 2 곱하기 H2 딱 해가지고 이제 또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는 번역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얘를 정해줘야겠죠. 내가 알파를 얼마로 정할 건지 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정해요. 그래서 이제 신경망이 하나 더 있어요. 함수가 오로지 알파 값만 계산해주는 함수,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도 사실 다 네트워크죠. 이것도 이 H들도 다 RNN이고 이게 다 RNN이니까 이제 아까 그 W와 WX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별개의 네트워크가 하나 더 있어요. 별개의 피드포워드 네트워크가 하나 더 있어요. 걔네들은 오로지 알파만 계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얘네들인데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 지금 히든 레이어가 H가 쫙 있잖아요. 히든 레이어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뭐 층 몇 개 통과시킨 다음에 뭐 2층, 3층 정도 통과시킨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칼라 값이 나오는 그런 함수를 하나 만들었다고요. 그럼 이제 얘는 스칼라 값이 나오니까 출력 범위가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1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를 매 H마다 다 해줘요. 이 함수를. 이 함수 이름이 이제 A라고 치면은 이 펑션 이름을 A라고 치면은 매 스텝마다 이렇게 다 해가지고 AH1, AH 쫙 해서 Y를 쫙 만들고 그럼 이제 다 Y들이 다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다 이렇게 제각각이잖아요. 레이지가 그거를 소프트맥스에 넣어줍니다. 10개를. Y부터 Y10까지 소프트맥스에 넣어서 노멀라이즈를 시켜가지고 이제 합산 1이 되는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어텐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텐션은 항상 소프트맥스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합산 1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정교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로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학습을 하면은 여기서 뭔가 이 학습이 이제 Y 실제 값과 얘가 예측한 값 사이에 어떤 네가티브 로그라이크 리뷰나 뭐 NS나 이런 거 걸겠죠. 그러면 걔가 쫙 그리면서 흐르면서 얘 업데이트 되겠죠. W 업데이트 되고 쫙 하면서 이제 알파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얘가 업데이트 되고 얘가 업데이트 되고 다시 또 그게 또 밑으로 또 흘러가지고 HB 업데이트 되고 그게 이제 마지막까지 쫙 해 업데이트가 쫙쫙쫙 된다. 그래서 이제 엔드 투 엔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시에 학습된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학습 성능도 당연히 많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아주 긴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H를 사용한다는 이제 까먹고 말이기 때문에 모든 H를 명시적으로 사용하는 이 모델이 훨씬 더 성능이 좋겠죠. 근데
성능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뭐 약간의 해석력도 준다. 이 알파 값을 해석을 해보면은 어떤 스탯이 중요했느냐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0.9인데 얘는 0.1이다. 그러면은 말이 안 돼. 얘가 0.9, 얘는 0.0이다. 그러면 얘가 얘보다 한 90배 중요했다. 이런 약간의 해석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수 있나요? 이거 가기 전에 얘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얘를 가지고 이런 어텐션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번역을 한다. 그러면 조금 이제 보통 이 어텐션이 여러 번 들어가거든요. 이 어텐션이 번역을 하려면은 이제 영어 넣고 불어 번역할 때 불어의 첫 번째 단어 만들고 두 번째 단어 만들고 세 번째 단어 만들고 이렇게 오토리그스 단어를 하나씩 만들잖아요. 디코더 쪽에서. 그러면은 불어 단어 하나 만들 때마다 요 계산을 하거든요. 어텐션 계산을. 첫 번째 불어 만들 때도 어텐션 계산하고 두 번째 단어 만들 때도 어텐션 계산하고 세 번째 단어는 또 어텐션 계산 이런 식으로 이제 어텐션 계산을 매번 하십니다. 매 스텝마다 이 S1을 수축할 때도 하고 3 갈 때도 4 갈 때도 계속 어텐션을 새로 다이나믹하게 그때가 계산을 한다 라는 아이디어가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영어에서 불어를 가는 건데 이쪽이 인코더고 이쪽이 디코더거든요. 즉 이제 불어 예를 들어서 뭐 디스트럭션이라는 불어를 예측할 때 이제 소프트맥스로 불어에 뭐 단어가 뭐 5만 개가 있다. 5만 차원 소프트맥스를 돌릴 거잖아요. 그때 디스트럭션이라는 거를 모르게 될 경위가 그때 영어에 어텐션을 걸 거 아니에요. 이만큼도 어텐션인데 다른 데 다 빼고 검은색은 오로지 얘만 첫 번째만 하얀색이잖아요. 이제 얘 단어 이 불어 단어 이걸 만들 때는 어텐션 값이 거의 뭐 0.9, 0.01, 0.01, 0.00 이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시리아도 여기 있는데 시리아라는 불어 단어를 만들 때 어텐션의 분포가 0.01, 0.01이라다가 오로지 이때 0.9가 여기서 나왔다. 그게 보니까 영어의 시리아더라. 이제 잘 맞아 떨어지고 있죠. 우리 인투이션이랑.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해준다. 이제 성능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텐션을 보면은 이 모델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약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랑 불어는 둘 다 라틴어 어종이기 때문에 잘 맞죠. 대각선 이렇게 예쁘게 잘 가죠. 어순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쪽이 영어, 이쪽이 한국어 이러면 이제 막 엉망진창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어텐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셀프 어텐션 넘어.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이거 끝나고 드릴게요. 네. 제가 근데 이거 말고, 여기부터 시작한 강의 자료 드려도 그건 받으셨나요? 그럼 제가 업데이트한 거래가지고, 이 버전으로 드릴게요. 네, 그럼 셀프 어텐션 넘어갈게요. 셀프 어텐션은, 여기까지는 어텐션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돌아가거든요.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긍부정 예측을 한다면 이제 긍부정을 예측을 잘 하기 위한 어텐션이 생성을 해요. 그럼 당연히 이제 긍정 부정이니까 뭐 어떤 감성이 많이 들어간 단어에 어텐션이 많이 들어가고 감성이 별로 없는 뭐 디스, 이즈, that, 그런 뭐 be, to 이런 단어에는 어텐션이 짧게 걸리고 그렇겠죠. 당연히 엔드 투 엔드니까 오로지 어텐션 펑션인 이 어텐션 펑션 얘는 오로지 오브젝티브 펑션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만 학습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텐션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제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근데 다르게 셀프 어텐션은 이제 내부적인 요인으로 걸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셀프 어텐션인데, 얘가 나오게 된 경위가 2017년 구글에 있는 가수원이라는 양반이랑 몇 명이 이제 모여가지고 어텐션스 올리브이라는 논문을 쓰고요. 그 논문을 쓴 이유는 구글이 원래 번역 서비스를 하잖아요. 구글 트랜슬레이트 앱을 써보셨을 테니까. 그게 RNN으로 돌아가는 시절이 있어요. 당연히. RNN으로 돌아가던 시절이 한 2017년까지는 RNN으로 돌아갔었는데 18년까지 돌아갔을 거예요. 그때 RNN이 열심히 돌릴 때 불만이 많았죠. 일단은 RNN을 돌리면 학습할 때도 포로를 돌아야 되고 인퍼런스 할 때도 포로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긴 문장은 성능도 안 좋은데 처리가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해외에 나가서 구글 트랜슬레이트 앱을 쓸 때 뭐 인퍼런스 날리고 몇 초 후에 오고 이런 게 이제 소비자들이 짜증나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해결해보자. 나는 이제 RNN 같은 걸 쓰는데 그러니까 번역을 하는데 RNN을 안 쓰고 포럼 없이 나는 한 방에 모든 걸 다 처리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내부적인 요인이 있어가지고 이 트랜스포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GPU는 많으니까 뭔가 이 행렬 연산만으로 다 할 수 있는 뭐 그런 아키텍처가 없겠냐라는 이제 그런 니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이제 문장을 넣을 건데 이 문장을 이렇게 그냥 넣으면은
RNN 같은 경우는 얘 넣고 그 다음 얘 넣고 그 다음 얘 넣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있잖아요. 포를 돌면서. 그러면은 모델이 특성상 포를 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얘의 순서를 기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는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모델 자체가 애초에 강력하게 순차적인 배열을 다룬다라는 기본 철학이 깔려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냥 넣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동시에 다 넣고 싶다. 이거를 I like going to go 동시에 넣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넣어야지 얘가 문장이라는 걸 알고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 어떻게 알려줄 거냐. 모델한테. 기대한테. 그 이제 핵심 아이디어가 주의집 셀프 어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단어 하나씩 주인공이 되면서 이제 자기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봐요. 그러니까 I 입장에서는 나 오른쪽에 라이프 있고 그 오른쪽에 보이고 그 오른쪽에 투 있고 그 오른쪽에 무비 있고 이런 걸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턴에는 라이프가 이제 주인공이면서 라이프는 왼쪽에 I 있고 오른쪽에 보이고 이렇게 쫙 보고 또 고잉이 주인공 수도 쫙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사람씩 주인공이 돼가면서 자기 주변 다 탐색을 하면은 문장의 구조를 알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의집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단어가 이제 6개, 종료점, 마침점까지 6개 이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 이게 뭐냐면은 얘가 I 입장에서, 그러니까 I 입장에서 자기 자신이 몇 점이냐, 나 스스로는 50점. 자기 I 입장에서 라이프는 몇 점이냐, 10점. I 입장에서 고용 몇 점이냐, 빵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내리는 거예요. 어떤 궁합을 보는 거예요. 궁합을. 그 궁합이 근데 이쪽으로 봤을 때 합산 1이 돼야 돼요. 어텐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I가 주인공일 때 그 분포가 어텐션 분포가 합산 1이 돼서 그렇게 나와야 되고 얘는 라이프 입장에서의 또 점수. 그러니까 라이프 입장에서는 I는 20점이고 자기 자신이 60점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이제 오타가 있는데 얘가 0.2여야 돼요. 합산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0.2가 돼요. 그래서 합산 1 짝짝짝 해서 다 6단어 있으니까 6번의 주인공이 있기 때문에 6x6 매트릭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고 그거랑 이제 자기의 어떤 단어 벡터랑 행렬곱을 해주면 이제 이런 식의 그 결과값이 나오는데 첫 번째 열을 보시면은 0.5i 이제 얘랑 내적한 거잖아요. 얘 내적한 건 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시면은 원래 i는 그냥 자기 혼자 i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신 50%, 남의 그 10%, 20%, 20% 섞여 있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 라이프는 라이프 100%였는데 이제 라이프 60%, 얘 20%, 얘 20% 섞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새로운 단어 벡터가 섞인 단어 벡터가 나오게 돼요. 이제 그게 셀프 텐션의 전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뭐 어려울 건 없죠. 그냥 한 번씩 주인공하면서 자기 주변을 다 돌아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내적해가지고 새로운 단어 벡터를 만든다. 그러니까 섞인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망가진 단어 벡터가 나온다. 라는 게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 수식들이 뭐 QK 뭐 이런 애들이 이제 그 우리가 학습을 할 대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단순한 이건 제가 이거 블로그에서 가져온 건데 공식 훌륭한 블로그에서 나중에 뭐 시험 대신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단어가 딱 2개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 단어가 6개인데 단어가 딱 2개밖에 없고 thinking 머신들에서 thinking이라는 단어 벡터가 있고 머신이라는 단어 벡터가 있어요. 단어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QKB를 만들어줬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Q 행렬, K 행렬, V 행렬이 있잖아요. 그래서 걔의 상은 Q 벡터, K 벡터, V 벡터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얘를 이용해서 얘 곱하기 요거 하면은 Q 나오고 얘랑 얘 곱하면 얘 나오고 얘랑 얘 곱하면은 얘 나오고 얘랑 얘 곱하면 얘 이렇게 나옵니다. 얘네들이 우리의 QKV를 만들어주는 행렬들이에요. 얘는 결과값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사람씩 돌아가서 주인공을 해야 되니까 얘가 주인공일 때는 자기가 질문을 던진 주체가 돼서 Q1을 가지고 Q1 곱하기 K1 내적 Q1 곱하기 K2 내적 해가지고 나 자신과 나의 궁합은 112점 나 자신과 얘는 궁합 96점 계산을 하게 됩니다. 내적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계산을 가지고 정교화를 합니다. 소프트맥스도 넣어가지고 112, 96은 정교화가 안 되기 때문에 88%, 12%라는 값을 정교화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112, 96은 바로 소프트맥스에 넣으면 너무 이제 편차하니까 뭐 약간 이제 이 벡터의 크기만큼 뭐 나눠주는 그런 중간에 약간 하나의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이 루트인데 이제 이 원래의 벡터의 차원수의 루트 씌운 것만큼까지 나눠라.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이 논문이 나왔을 때는 이 QKV 다 64차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루트 씌운 8이니까 8 나누기 8에서 110 나누기 84, 90 8, 12 그래서 14, 12를 소프트맥스는 이제 88, 12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하나가 완성된 거죠. 88, 12가 완성된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당연히 그 두 번째는 Q2가 주인공에서 Q2K1 점수 나오고 Q2K2에서 점수 나와서 두 번째 힘이 완성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얘 곱하는 이쪽을 얘기하면 되는데 이제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 나왔으면 얘랑 곱해야 되니까 곱하는 게 여기 이제 V1, V2가 이제 X1으로부터 나온 V1, X2로부터 V2를 이제 88점에 12점으로 곱해서 Z1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얘가 약간 흐린 거는 얘가 12%밖에 안 되는 흐린 거고 이제 88%가 진한 거고 그래서 이거 얘랑 얘 더해서 Z1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Z2는 마찬가지로 이제 얘가 주인공일 때 나오는데 Z2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띵킹이 주인공 한 번에서 Z1 나오고 머신이 주인공 한 번에서 Z2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여전히 포름을 도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원래 RNN을 포름 돌리기 싫어가지고 여기 이거 하고 있는 건데 여전히 포름을 돌리는 것처럼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는 이걸 다 행렬 연산으로 이제 훔치게 돼요. 그래서 X1이랑 그러니까 X1, X2 그러니까 띵킹 머신을 한 방에 Q1, Q2 만들고 띵킹 머신 한 방에 K1, K2 한 방에 V1, V2 만들어서 한 방에 다 만들고 얘를 가지고 행렬 연산 이렇게 Q랑 K 트랜스포즈 이렇게 쫙쫙쫙 해가지고 하면은 Z1, Z2가 한 방에 나와요. 굳이 포름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다 행렬 연산식으로 바꿔서 최대한 소름 없이 그냥 GPU로 쫙쫙 이렇게 학습할 수 있게 돌릴 수 있게 이런 아르키텍처를 이제 이거 여기까지 괜찮으신 거예요, 여기까지. 네, 이건 사실 어제 같은 수식이 거의 하나도 없어요. 거의 그냥 프로그램 짜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이 뭐냐? 멀티헤드 어텐션은 요 행렬 이 뭐라고 그러니까 어텐션 넷, 어텐션 행렬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뒤에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요거 하나 가지고 Z짝, Z1, Z2, Z3, Z4 만들면은 또 다른 행렬이 하나 더 있어서 Z 뭐 1 프라임, Z2 프라임, Z3 프라임, 4 프라임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다른 Z들이 나오는 게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인데 그 이유도 이따 말씀드리고요. 예제를 보여드릴텐데 얘도 이제 사실 헤드가 여러 개니까 그냥 이 Q1, Q2, Q1, QK, V 짝이 여러 개면 돼요. 그러니까 X가 들어왔을 때 Q 제로 짝을 만들어주는 얘네들 하나 둘 셋 듯이 또 다른 짝을 이렇게 딱 하나 더 만들 한 세트를 더 만들어서 Q1 세트, QK1 세트, V1 세트를 만들어가지고 각자 Z들을 만듭니다. Z0, Z1에서 원래 논문에는 어텐션들이 8개였기 때문에 Z가 8짝이 나왔어요. 여기 안에 Z1, Z 있고 Z1, Z 있고 Z1, Z 있고 그래서 8짝의 어텐션이 나오고 8짝의 Z가 나온다. 그래서 걔를 가지고 훔쳐줍니다. 8짝이나 나왔으니까 우리의 원본인 X 이 차원하고 맞춰주려고 이 컴캣한 다음에 이 컴퓨터의 얘를 원래의 X 차원이 얘로 만들어주는 행렬 하나 만들어가지고 원래대로 돌려주는 기. 근데 이건 이제 옛날 스타일이고 얘까지 사실 뭐 모르셔도 돼요. 여기는 왜냐면 이건 옛날 스타일이고 요즘은 이렇게 하기보다는 애초에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2가 3이니까 이렇게 반반 잘라가지고 반 잘라서 어텐션 헤드 1, 반 잘라서 어텐션 헤드 2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굳이 이런 거 없이 그냥 행렬 이렇게 컴퓨터만 하면 원본으로 돌아오고 그런 테크닉을 쓰거든요. 물론 얘는 꼭 굳이 요즘은 쓰는 테크닉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큰 파이프라인을 보면은 원래 이제 우리가 원했던 처음에 그 단어, 띵킹 머신스 두 단어가 들어오면은 8개의 어텐션 헤드 짝이 있어가지고 각각 Q테이블 계산하고 각각 Z 나오고 그거를 이제 컴팩트해서 뭉쳐줘가지고 Z가 나오고 걔를 이제 다음 스텝, 다음 레이어로 보내줍니다. 이제 다음 레이어로 보내주려면은 얘랑 이제 같은 차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차원을 이제 2x4를 맞춰줍니다. 얘를 한번 왜 줬냐? 왜 어텐션 헤드 여러 개 넣어야 되냐? 이제 모티베이션을 보시면은 이게 아마 번역 모델일 텐데,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이용해서 번역하는 모델일 텐데, 영불 번역이거나 뭐 영복 번역이거나 근데 이게 레이어가 지금 오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어텐션 트랜스포머 논문 나왔을 때 인코더 쪽이 6레이어, 디코더 쪽이 6레이어거든요. 그래서 0, 1, 2, 3, 4, 5에서 0번째 레이어부터 5번째 레이어까지 있으니까 이게 마지막 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인코더 쪽이 마지막 레이어고 어텐션 헤드가 8개 있다고 말씀드려서 이제 8개가 그림이 색깔이 8개 있죠. 8개 있고 그래서 지금 이쪽이 하이라이트 되어 있고 두 번째 헤드가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 인코더의 마지막 레이어의 두 번째 어텐션 헤드의 어텐션 분포인데 얘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 한 번씩 한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주인공일 때 어텐션 분포인데 얘랑 같은 문장입니다. 셀프 어텐션이니까 당연히 나 스스로 이렇게 이시 주인공일 때 자기 주변들을 얼마나 열심히 보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이 하고 가장 관계가 좋은 애가 얘죠. 얘네 둘인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이 문장 읽어보면 The animal didn't process it because it was child니까 이제 이 동물이 뭐 길을 건너지 않았다고 얘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 it은 동물이잖아요.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보면은 이 두 번째 헤드, 두 번째 어텐션 헤드는 대명사를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명사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해석을 잘하니까 번역을 잘하려면 당연히 이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지 불어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대명사가 뭔지를 알아야지 불어로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명을 습득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 헤드는 이쪽인데 이번엔 얘랑 가장 궁합이 좋거든요. 그래서 얘는 누구냐? 얘는 이게 절이지 않아요. 지금 이게 문장이 동문 구조인데 중문 구조인데 얘가 하나의 절을 형성하잖아요. 절 안에는 주어랑 서술어가 있어야 되니까 주어, 서술어죠. 지금 이시 주어, 타이어드가 서술어. 그러니까 서술어를 해소해주는 애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헤드는. 그러니까 이제 역할이 다 다른 거죠. 두 번째 헤드는 대명사를 해소해주는 애고 세 번째 헤드는 서술어를 해소해주는 애고 그럼 당연히 각 헤드마다 다 뭔가 나름대로 기능이 있겠죠. 그러니까 마치 CNN에서 필터가 뭐 이렇게 64개가 있으면 어떤 애는 빨간색 폰을 필터, 어떤 애는 파란색 폰을 필터 있고 어떤 애는 대각선 폰, 어떤 애는 동그라미 폰 이런 하듯이 지금 어텐션도 헤드마다 자기의 역할이 다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멀티헤드 어텐션을 써야 된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바람 소리 심한데 여기까지 아셨으면 이제 트랜스포머는 크게 별로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나머지는 다 테크닉에 가까워가지고 트랜스포머는 말씀드렸듯이 번역하려고 나온 모델이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요즘 쓰는 많은 그 개념들이 번역적에서 진짜 많이 나왔어요. RNN도 그렇고 어텐션도 그렇고 트랜스포머도 그렇고 다 거기서 나온 건데 아니, 불어를 넣고 영어를 빼고 싶다라고 하면 인코더, 디코더가 있어야 되고 아까는 이게 RNN이었죠. 아까도 이제 인코더가 RNN, 디코더가 RNN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쪽도 트랜스포머, 이쪽도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를 6층을 쌓았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얘 6개, 얘 6개인데 구조는 완벽하게 동일하고 복붙이에요. 얘랑 똑같은 구조, 얘 이렇게 구조는 동일하고 파라미터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복붙 6번, 디코더도 복붙 6번 해가지고 이런 구조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인코더부터 보면은 인코더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불어가 딱 들어가죠. 불어가 이렇게 하나, 둘, 세 단어 들어가면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멀티헤드 어텐션이 일단 돌아가고요. 그럼 그 안에서 Z1, Z2, Z3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단어 하나당 Z 하나 나오는 거거든요. 얘 Z1, 얘 Z2, Z3 근데 당연히 섞여 있겠죠. 여기 내부적으로 서로 다 주인공 한 번씩 하면서 어텐션 다 줘가지고 뭐 얘는 뭐 자기 수는 75%, 자기 수는 25%, 자기 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딱 해가지고 Z1, Z2, Z3이 나오고 걔를 피드포워드로 한 번 더 넌리니어 이 프로젝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다 그냥 리니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넌리니어 한번 마사지 해줘가지고 파워를 올리고 그거를 출력물로 내렸습니다. Z1, Z2, Z3을 출력물로 내렸으면은 다음 레이어가 그걸 받아가지고 똑같은 짓을 또 하고 똑같은 짓 또 하고 또 해서 마지막에 Z1, Z2, Z3이 나오는 게 기본적인 트랜스포머 인코더 구조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드포워드는 사실 하나를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피드포워드가 있어가지고 그냥 인디펜던트 Z에도 하고 Z2에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돌렸습니다. 그런 개념이고 말씀드렸듯이 튀어나온 게 다음 인코더 레이어, 다음 레이어로 올라가서 또 똑같은 짓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짓 하고 똑같은 짓 하고 6번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다 말씀드렸고요. 구조는 뭐 인코더, 그러니까 저 말씀드린 게 지금 인코더의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얘가 6번 반복되는 거니까 인코더는 이걸로 끝입니다. 그냥 셀프 텐션하고 말씀드린 QKV 오퍼레이션 한번 하고 나온 건 그냥 피드포워드 대충 뭐 2레이어짜리 그냥 통과시키고 그게 끝인데 이제 조금 더 테크닉이 한두 개 더 있어요. 핵심은 이게 다예요. 핵심은 이게 다인데 테크닉이 몇 가지 있거든요. 뭐 여기 에덴 노멀 라이즈라든가 포지션 있거든요. 이게 있는데 에덴 노멀라이즈 얘는 그냥 학습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테크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얘랑 얘가 주인공이고 얘는 에덴 노멀라이즈 그 레슨넷을 배우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스킵 커넥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시절 커넥션이라서 그냥 학습 잘 되도록 그레이디언트 플로우 잘 되도록 넣어주는 거고 노멀라이즈는 그냥 여기서 튀어나온 Z들 적당히 정도가 잘해서 너무 각 안 튀도록 바꿔주는 거라서 얘네 둘은 그냥 테크닉적으로 넣어주는 거다 넣어주는 게 있고 얘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거 이제 다음 장에서 논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렇게 생긴 거를 그냥 코딩을 하시면 돼요. 그냥 셀퍼텐션은 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수식이 다거든요. 이수식에서 Q는 이제 WQ에서 나오는 거고 K는 WQ에서 나오는 거고
VW에서 나온 거니까 그냥 이 매트릭스 하나, 둘, 셋, 세 개 그냥 정리해놓고 요 수식 따라서 그냥 계산한 다음에 나오는 요거 Z1, Z2, Z3을 가지고 피드 포워드를 넣어가지고 빼면은 그거를 끝이에요. 코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QKB 한 줄 쓰고 그다음에 피드 포워드 한 줄 쓰고 그리고 애드 노멀라이저 한 줄씩 쓰고 그러면 네 줄이 되겠죠. 네 줄로 이제 인코더가 완성이 된다. 그거를 곱하기 6번 하면 된다. 네, 그게 정리인데 셀터징에서 단어를 섞어준다, 섞인 다음에 F를 소화한다, 다음 플러를 넘겨준다, 반복한다, 곱하기. 이게 이제 인코더의 정리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3번 하면 반복을 해요. 네? 반복을 3번 하면 성능이 떨어질까요? 아, 6번 대신 3번 하면요? 네, 그럼 이제 성능이 그렇죠.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데이터가 뭐 엄청 많은데 굳이 그걸 3개짜리에 넣을 필요는 없거든요. 데이터가 많은 만큼 더 큰 모델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영불 번역하는데 영불 번역상이 100만 페어가 있는데 굳이 3레어를 써가지고 나의 파워를 제약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GPT를 말씀드리겠지만 GPT는 96층을 쓰거든요. 인터넷에 있는 모든 글을 다 긁어서 이제 570테라바이트인가? 엄청나게 많은 그냥 문서가 있거든요. 인터넷을 당연히 분석하고 그걸 가지고 96번을 반복해요. 인코더. 사실 디코더 반복인데 걔는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96층을 반복해가지고 섞어주고 넘겨주고 섞어주고 넘겨주고 곱하기 96을 호흡을 96번 돌리는 거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이제 잘 된다. 그러니까 이 모델의 확장성을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는 방증이죠. RNN은 여담이지만 RNN은 그렇게 쌓는다고 성능이 안 올라가요. RNN은 막 3층, 4층, 5층 쌓아도 2층 쌓을 때 성능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얘는 6층 쌓아서 이제 첫 논문에서 6층을 쌓았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좀 깊다 생각했었는데 버트가 12층을 쌓거든요. 근데 그때도 잘 되잖아요. 12층 쌓아도 잘 되네. 그 다음에 24층을 쌓아봤는데 여전히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48층 쌓아봤는데 또 잘 되거든요. 그래서 오픈에 계속 쌓아가지고 96층까지 쌓아게 안에 이제 상사를 설치해서 계속 가야 된다. 계속 가야 된다. 지금 48로도 계속 올라간다. 96 가야 된다. 96 했더니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사실은 더 쌓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구글의 팜이 110몇 층 쌓았을 거예요. 걔가 이 파라미터 개수를 따질 때 GPT-3가 175 빌리언이니까 1750억 개인데 팜이 그게 한 3배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층도 훨씬 많고 이 러너블한 파라미터들 얘네들도 훨씬 크고 엄청 커요. 근데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확장성이 엄청 좋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쌓으면 쌓을수록 성능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RNN보다 훨씬 더 강력한 모델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문제 빼먹은 포지셔널 인코딩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뭐냐면은 요거만 딱 봤을 때 이게 QKB 오퍼레이션을 봤을 때 이거만 보면 사실은 순서 개념이 없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I랑 like랑 순서를 바꿔요. 이제 문장 인명을 I like going to movies가 아니라 like I going to movies로 넣는다고 쳐요. 그러면은 QKB 오퍼레이션을 하면은 요거랑 위치가 바뀌겠죠. 위아래가 바뀌게 돼요. 그럼 당연히 얘랑 위아래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바뀌기만 하고 값은 하나도 안 달라져요. 여전히 0.5, 0.1, 0.1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은 하나도 안 달라져요. 위치만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I am, you are 거리랑 are you 거는 완전 다른 문장이거든요. you are 거는 평선문이고 are you 거는 의문문이잖아요. 근데 내용이 이 숫자가 하나도 안 바뀌면 문제가 있거든요. NLP 하는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순서 개념이 없다는 게 이제 제약이 이제 문제로 등장하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보면 얘는 사실 대열을 시퀀스를 다루는 애가 아니라 사실은 집합을 다루는 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I like going to movies라는 어떤 단어들의 이제 이 원소가 있고 그 원소가 6개가 있는 집합이고 그거를 파악하는 메커니즘으로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셋이 아니라 집합이 아니라 대열로 다루고 싶기 때문에 순서 개념 어떻게든 집어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를 집어넣는 방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부르는데 이런 걸 원리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고 포지션 인코딩을 만들어요. 이 벡터예요, 벡터. 그래서 이 단어 벡터랑 똑같은 차원의 포지션 벡터를 만들어서 그거를 단어 벡터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약간 색깔이 바뀐, 약간 이 모디파이 된 단어 벡터가 생기면 그거를 이제 인코드가 이제 가장 문제 중에. 그러니까 얘가 바로 이 순서 정보를 주입해주는 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순서 정보 어떻게 주입할 거냐? 우리가 원하는 몇 가지 뭐랄까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리콰이먼트가 있는데 당연히 뭐 상식적인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포지션별로 이 정보를 보유해야 된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리고 문장이랑 상관없이 포지션별 간격이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뭐 10문장짜리면은 1, 2 간격이 1인데 뭐 20문장이 1, 2 간격이 0.5다. 이런 게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뭐 이제 문장이 좋아지면 위치랑 활달할 수 있어야 된다. 뭐 디터미스트가 되는 아주 뭐 상식적인 뭐 그런 요구사항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아주 뭐 간단한 나이브한 인코딩 방식을 생각해 보면은 뭔가 하나씩 빠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숫자를 1, 2, 3을 인크리즈를 한다. 그래서 이제 학습할 때 내가 뭐 7까지 학습을 해서 이제 잘 이해가 됐다. 그런데 테스트할 때 8이 등장하면은 모델 입장에서는 8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다른 방법으로 뭐 나는 1까지 어퍼바운드로 두고 이거 이제 이렇게 나눠서 쓰겠다. 이쪽에서 쓰겠다. 그럼 이제 7단어짜리 이렇게 쪼개지는데 8단어는 이렇게 쪼개지니까 또 약간씩 또 차이가 나거든요. 7이 7.5, 6.6점이니까 또 약간씩 차이가 나서 여러 가지로 그냥 이런 나이반 방법들은 뭔가 하나씩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사람들이 이제 뭐 고민을 많이 했겠죠. 우리가 이걸 조금 더 확장을 생각해 보면 이게 문제가 단일 차원만 쓰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이걸 차원을 늘리면 좀 낫지 않겠냐. 이진수 체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괜찮습니다. 이진수 체계가 이제 첫 번째 단어는 0000, 두 번째 단어는 0000, 0010, 0011 이런 식으로 이제 이진수 체계를 이용해서 차원을 늘려가지고 우리가 포지션을 주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인데 얘 문제는 이게 이진수니까 이게 16개만 가는데 이미 4차원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100단어, 뭐 200단어, 1000단어 이렇게 하면 막 차원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낭비가 너무 심해서 이제 그게 또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인투이션을 얻은 게 지금 이제 각 차원이 그 자리를 보시면은 빨간색 자리는 010이 막 빨리 바뀌잖아요. 010이 막 바뀌고 파란색은 0011, 0011이니까 조금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프리퀀시가 조금 떨어지고 초록색은 00001111 그러니까 이제 파란색보다 또 이제 주파수가 또 이제 내려가고 그런 식으로 주파수를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이진수 체계. 그럼 그거를 이진수가 아니라 주파수라는 개념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진수가 이제 실수 체계로 가져가자고 해서 나온 게 이제 코사인 사인 함수거든요. 그래서 코사인 사인 함수를 매 차원마다 서로 다른 진동수를 가지고 코사인 사인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이거랑 이제 어느 정도 모사가 되는 굉장히 뭐 강력한 이제 플렉서블한 포지션 정보를 주입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이제 이런 사이너소이드 포지션 정보를 굉장히 합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단어 길이고 여기가 단어 길이고 이제 0번째 단어, 첫 번째 단어, 둘, 셋, 넷, 10번째 단어, 50번째 단어고 이게 차원이거든요. 128차원이니까 첫 번째 차원은 진동수가 엄청 빨라요. 막 이렇게 변하고 한 이쯤 오면 이제 흰색이 0이니까 0, 1, 0, 마이너스 1, 0, 1, 뭐 이렇게 가죠. 이쯤 가면 이제 계속 0이었다가 1 한 번 되다가 이렇게 되고 그런 이제 진동수로 보면 되겠고 얘는 이제 거의 뭐 계속 0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차원마다 진동수가 다르지, 그러니까 주파수가 다르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진수 비슷한 얘를 이제 모사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포지션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수식을 따르는데 여기 있는 수식의 W, 오메가는 이제 진동수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애들은 진동수가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주파수가 빠르고 이쪽에 마지막 있는 애들이 굉장히 낮고 계속해서 이제 2분의 D로 감쇄되는 뭐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사이너소이드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해요. 요즘은 이제 얘의 장점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해놓으면은 내가 학습할 때는 뭐 10단어까지 받고 20단어까지 가더라도 이제 그거를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잖아요. 10단어까지 갔었는 이제 요 벡터까지 본 건데 그게 한 20단어 벡터도 뭐 할 수 있고 이제 충분히 제너럴해서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장점이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안 하고 포지션 인베딩을 아예 배워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러너블 벡터로 바꿔서 얘도 러너블 벡터, 얘도 러너블 벡터 포지션마다 다 러너블 벡터를 설정을 한 다음에 걔를 그냥 학습을 동시에 해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GPT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GPT 3가 2048단어가 뭐 그럴 텐데 2048 토큰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을 텐데 2048개의 인코딩을 그러니까 벡터를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포지션 벡터. 그래서 걔를 동시에 학습을 돌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이 함수를 쓰는 경우 사이소이드, 그러니까 런업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디터미스틱한 걸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정리를 하자면 이제 배열 처리라는 게 사실은 RNN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RNN으로 배열 처리할 수 있고 사실 1D CNN으로 할 수 있습니다. CNN은 이제 2D가 아니라 1D로 이렇게 1차원을 훑으면 걔도 어떻게 보면 배열 처리를 한 거기 때문에 배열 처리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트랜스포머 인코더로 배열 처리할 수 있고 배열 처리를 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근데 현재까지 알려진 걸로는 트랜스포머가 가장 확장력이 좋다. 그리고 가장 버스타일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괜찮으신가요?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지금 버트랑 GPT까지 해야 돼가지고 막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실습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코딩 하시다 보면 훨씬 더 잘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코더 쪽까지 봤으니까 디코더를 보셔야 되겠죠. 디코더가 인코더 복습이고 디코더는 인코더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약간 층이 나뉘는데 그러니까 인코더는 어텐션 한 번, 요거 초록색, 피드포드 초록색 하고 끝인데 디코더는 어텐션 초록색, 어텐션 초록색,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디코더는 사실 두 가지를 해야 되세요. 디코더는 인코더 쪽에서 이해한 이제 영불 번역, 뭐 부경 번역이라든지 인코더에서 불어를 받아야 되니까 인코더가 소화를 해서 이쪽에 끝에서 뱉어낸 불어 벡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을 받아야 되고 받아야지 번역을 하니까 그쪽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가 자기가 지금까지 번역한 결과물을 봐야 되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재수 이주량이면 이제 I am a student다라는 걸 하려면은 내가 I am까지 번역했으면 그 다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봐줘야 되거든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번역한 결과물은 요걸로 보고 이 마스크 셀퍼테이션을 보고 얘가 소화한 불어는 이거를 통해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을 통해서 이게 꽂아서 들어오죠. 꽂혀서 들어오고 두 번째 꽂혀 들어오고 6층을 다 꽂혀서 이렇게 다 꽂혀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어텐션 층이 2층이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하나씩 보실 텐데 일단은 그 예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불어를 넣어요. 인코드 쪽에 불어를 넣어서 불어 인베딩 있고 그 포지션 인베딩 더하면 이제 약간 바뀌겠죠 색깔이. 그래서 걔를 인코드에 넣으면은 이미 불어는 이제 처리가 끝나서 하나, 둘, 셋 나오게 되겠죠. 여기 6층 거쳐서 이 불어의 단어 개수랑 똑같은 단어가 하나, 둘, 셋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번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쪽에서 얘네를 가지고 뭘 하냐면은 이 세 개 가지고 KV를 만들어요. 아까 QKV 있었죠. 여기서는 얘네들을 가지고 KV를 만들고 얘네를 KV를 가지고 이쪽에다 꽂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딱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하면 이제 번역 시작하는 그 시작 토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작을 넣어주면은 이쪽에 들어가면은 I가 나와줘야 돼요. I가. 그러니까 시작이 입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내부적으로 뭔가 막 처리가 돼서 I가 나와주고 그 다음에 I가 나왔으면은 시작 I 넣어주면은 M이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작 IM 넣으면은 어가 나와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거든요. 이제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이 KV를 써요. 그러니까 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스타트가 여기로 쏙 들어가잖아요. 쏙 들어가면 요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스타트가 생각하는 이 세 개의 불어 단어 중에 뭐가 궁합이 좋냐를 봐요. 그러니까 스타트 입장에서는 얘가 한 30%, 얘 60%, 얘 10% 이런 식의 궁합을 보고 그거를 가지고 웨이티드 썸을 해서 다음 쪽에 넘겨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걔를 가지고 I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팔아내가지고 KV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주인공이고 그러니까 주인공으로 치면은 스타트가 주인공이고 얘네가 궁합을 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I 입장에서는 이제 I가 주인공 돼서 I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보고 궁합 보고서 섞어줘가지고 M 나와야 되고 M이 다시 주인공 돼서 M이 얘네 보고 궁합 보고서 나와야 되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일어난 일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럼 일단은 그 밑에래요. 이 마스크트 셀 컨테이너에서 여기서 일어난 일은 뭐냐?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여기까지 왔으면 M 입장에서는 스타트 IM까지 나왔으니까 이거를 섞어줘야 되거든요. 그걸 섞어주는 쪽이 마스크트 셀 컨테이너입니다. 그런데 이제 M이 주인공에서 얘네 보는 거는 인코더 디코더 컨테이너입니다. 이제 역할이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해가지고 언제 끝나냐면은 엔드 오브 센텐스 나오게 끝납니다. 얘가 나오면 이제 번역 종료가 되고
이제 뭐 복습을 하면 이제 인코더, 데코, 셀프 어텐션,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마스크들 말고 위에 중간 어텐션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건 이제 복습이 있더라고. 첫 요때 스타트가 I를 만들 때 이때는 스타트가 주인공이고 스타트가 이제 스타트를 이용해서 Q를 만들거든요. 스타트가 주인공이니까 질문을 던진 주체가 되니까 걔로부터 Q를 만들고 그 Q랑 K를 다 비교를 Q, K1, Q, K2, Q, K3를 비교해서 점수 내가지고 소프트웨어 소거해서 이제 분모 확률 분모 나오고 그걸 가지고 V에다 웨이트 썸 때려가지고 합산된 결과를 해서 I 예측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가 이제 M 때는 마찬가지고 뭐 마지막에 EOS 나올 때까지 계속 마찬가지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고 지금도 사실 제가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한 명씩 돌아가면서 주인공을 해가지고 스타트가 주인공 돼서 얘네랑 궁합 계산하고 I가 주인공 돼서 궁합 계산하고 M 주인공 돼서 궁합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계속 말씀드리죠. 원래 포룹을 쓰기 싫어서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포룹을 안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사실은 다 한 방에 들어가요. 아까랑 비슷한 원리를 다 행렬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얘네 IM 스튜던트가 동시에 다 들어가요. 학습할 때. 학습할 때는 이미 우리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넣어줘가지고 동시에 어텐션 막 계산해서 동시에 다 한 번씩 주인공 해가지고 한 번씩 다 나와서 동시에 IM 스튜던트 쫙 나오게 학습이 됩니다. 여기 학습의 원리 학습할 때는 그래서 포룹을 돌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포룹을 언제 놓냐? 이제 인퍼런스 할 때 답을 돌리는 거예요. 인퍼런스 할 때 포룹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 테스트시, 인퍼런스 시에는 우리가 답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학습할 때 답을 알기 때문에 여기 밑에 다 꽂아주고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번역할 때는 얘 넣어주는 번역은 실시간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지 얘를 미리 알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테스트 때는 정답을 모른다. 그래서 테스트 때는 출력을 실제로 정말 포룹 돌면서 한 번씩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스타트는 넣어주지만 그 다음에 I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온 거를 나왔으면은 꽂아줘가지고 두 번째 거 만들고 나왔으면 꽂아줘서 세 번째 거 만들고 한 번씩 꽂아주면서 정말 포룹을 돌면서 생성을 해야 돼요. 여기 학습할 때와 테스트할 때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이전 스텝을 생성한 다음에 다음 스텝을 활용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오토리버스로 생성을 하고 GPT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죠. 한 단어씩 만들죠. GPT는. 네. 그래서 써보시면 아시겠죠. 채집이 써보셨겠지만 중간에 끊을 수 있잖아요. 생성하다가 이제 그만 이렇게 하면 이제 생성 더 이상 안 되잖아요. 그게 다 포룹을 돌리기 때문에 그만 누르면 이제 생성을 그만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얘기가 학습 때는 정답을 아는데 테스트 때 정답을 모른다. 이 간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학습 때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덕에 포룹 안 돌고 학습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테스트 때의 상황을 생각 안 하고 학습하면 안 돼요. 테스트 때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마치 테스트 하듯이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마스크 셀프 어텐션이 나옵니다. 학습 때는 이렇게 계속 같은 얘기. 학습 때는 디코더 입력 정보 알고 지내고 테스트 때 이제 모른다. 그래서 둘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이 디코더의 셀프 어텐션은 인코더의 셀프 어텐션과 다르다. 그러니까 디코더는 이제 생성하는 거고 인코더는 이제 불어 받는 애죠. 그러니까 이제 불어를 받는 애는 다 받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냥 건진하면 되는데 디코더는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가 테스트 때는 모르고 생성한 그 시점을 생각해서 셀프 어텐션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인투이션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시점을 생각해요. 이제 불어는 다 들어가 있고 내가 스타트 IM에서 어를 맞출 차례예요. 어를 맞출 차례라고 치면은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 나는 지금 스타트 빠져있는데 JCT하고 인코더 쪽은 다 들어가 있고 디코더 쪽은 스타트 IM까지 들어가 있어요. 스타트 IM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어텐션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불어 쪽은 사실 이미 다 주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풀 어텐션을 걸어야 돼요. 제가 얘 보고 얘가 얘 보고 얘가 얘 보고 얘가 스스로 막 봐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근데 디코더 쪽은 스타트 IN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에 어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어에다가 내가 비록 어라는 거를 학습할 때 알고 있어도 이쪽에 어텐션을 걸면 안 돼요. 그건 간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가 그 번역한 결과물까지만 봐야 되지 어텐션으로 미래의 정보를 미리 땡겨서 쓰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내가 학습할 때는 알겠다고 쳐도. 왜냐하면 내가 테스트 때는 모르는 게 뻔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어텐션을 막 주는 게 아니라 이 어텐션을 적절하게 이제 제약을 걸어가지고 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게 마스크 셀프 어텐션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색 처리된 미래 거에 막 이 어텐션 걸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어텐션이 절대로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자기 자신 또는 그 전에
더 이렇게만 가야 된다라는 제약을 걸리는 거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학습에서의 상황은 인코더 쪽은 아무 제약 없어요. 얘가 얘 보고 얘가 얘 보고 얘가 미래도 보고 막 서로 보는데 디코더 쪽은 I 입장에서는 자기 말고 볼 게 없어요. I는 자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만 보고 M은 나 스스로 보고 내 왼쪽 보고 A는 나 스스로 보고 M 보고 I 보고 스튜던트는 제일 많이 볼 수 있죠. 스튜던트는 이제 자기도 보고 A도 보고 M도 보고 I 보고 이런 식으로 과거만 자기 자신으로 과거만 볼 수 있고 어텐션을 제약을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스크를 걸어줘야 돼요. 이게 이제 QK 코퍼레이션인데 원래는 아까는 괄호가 여기서 끝났었잖아요. 괄호 딱 나와서 여기 거 가지고 정규화해서 매 행이 합산 1이 되도록 하는 게 다였는데 지금은 이 중간 결과물, 그러니까 이제 확률 분포 되기 전에 중간 결과물에다가 이렇게 생긴 마스크를 입혀주거든요. 그래서 얘를 입혀가지고 곱한 다음 소프트팩스를 취하면은 이제 이런 애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마이너스 북쪽이 이 대각선 이상이 다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마이너스 무한대의 이유는 소프트팩스를 취할 때 마이너스 무한대여야지 0%가 나와요. 그게 아니라 이제 뭐 0, 여기가 예를 들어서 1, 0, 0, 0이다. 그러면 실제로는 뭐 10%, 1%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소프트맥스 생각하면 이제 이쪽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 피라미드처럼 생긴 삼각형 어텐션 마스크를 곱해준 다음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 꼴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I는 나만 보고, 라이크랑 I 보고, 보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해가지고 나머지 다 따로 처리돼 있고 이렇게 나와서 얘랑 얘를 행렬곡을 하면은 이제 얘가 된다. 우리가 딱 원하는 세트가 나오고 얘는 100% 자기 자신, 얘는 이제 I랑 라이크, 얘는 I랑 보이고 쫙쫙쫙 해가지고 이런 어떤 인과관계를 무시하지 않는 제트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GPT는 생성 모델이기 때문에 항상 얘를 깔고 가요, 무조건. 그러니까 생성은 이제 걔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말을 하는 파트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마스크드 어텐션을 깔고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버튼은 그렇지 않아요. 버튼은 생성이 아니라 이해하는 쪽이기 때문에 인코더 쪽이기 때문에 버튼은 항상 풀 어텐션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여기가 이제 완전 이제 정말 펀더멘탈한 그냥 원리만 얘기드린 거고 이제 버튼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버튼을 얘기하기 전에 사실 인베딩의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버튼가 나오게 된 경위가 역사적으로 나오게 된 경위가 사실 어디 인베딩 때문에 나오게 된 거예요. 걔를 잠깐 얘기드리자면은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근구정 판단 예제입니다. 이때는 x가 5만 차원 중에 딱 한 차원만 1이 켜져 있는 원한 벡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는 정말 무식한 단어 벡터거든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우리가 벡터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무식한 방법은 단어 개수만큼 차원을 준비하고 각 단어마다 차원을 할당한 다음에 그 단어만 1, 나머지는 다 빵 처리하는 게 가장 무식한 방법이거든요. 가장 공간 낭비잖아요. 사실 다 빵이고 하나만 1이니까. 그런 걸 원한 벡터로 하는데 이게 이제 아주 무식한 단어 벡터고 트랜스포머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그림이 사였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걸 사실 여기서처럼 무식하게 원한 벡터로 넣어서도 되긴 해요. 이쪽에 무식하게 원한 벡터 넣어도 되긴 하는데 여기는 이제 사실 한 차원 더 이렇게 줄인 그래서 5만 차원을 2,256차원으로 선형 변환한 뭐 그런 걸 주로 씁니다. 그걸 복합 인베딩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쓰기도 하고요. 몇 차원 축소할지 우리 마음이에요. 이제 뭐 256을 할지 511을 할지 768을 할지 그게 우리 마음인데 어쨌든 5만 차원 넣진 않는다. 이 버트에는 아니 트랜스포머 그거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워드 투명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2013년에 나오고 이제 그때 당시 정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적인데 단어 벡터를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단어 벡터를 만드는 방법이 원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매트릭스를 이제 분해를 하거나 뭐 이런 방법을 썼었는데 그러니까 막 수학적인 방법을 썼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무식하게 학습을 하면은 이제 마치 I 오버 U라고 하면 이제 뭐 보이 옆에 있고 뭐 보이 다음에 U 있으면 뭐 그 둘은 근처에 있는 애들끼리 서로 이제 뭐 벡터 값이 비슷해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서스트라스트랑 비슷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학습을 무식하게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단어끼리의 관계가 되게 잘 정립된 뭐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2013년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우먼, 맨, 에어리스, 에어, 마담, 서, 그리고 엠프레스, 엠퍼러. 하여튼 이 위에는 여자고 밑에는 남자고. 네. 그러니까 이 에어레스라는 이 단어의 벡터랑 에어라는 단어의 벡터가 사실 이제 벡터가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에어 벡터 하나, 에어레스 벡터 하나 이렇게 있는 건데 그 벡터는 다 나뉘어. 지금 에어레스 벡터랑 뭐 이 벡터랑 이 벡터 다 서로 다 딸려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빼기가 다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어레스 벡터 빼기 에어 벡터 이 빼기가 다 거의 크기랑 방향이 벡터들이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단어 사이의 관계를 캡처하고 있는 그런 벡터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굉장히 이제 많은 그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었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걸 시도한 분이 계세요. 지금 네이버에 계신 분인데 김원재님이라고. 뭐 버락 오바마 벡터 빼기 미국 벡터 더하기 러시아 벡터 하면 이제 피프틴이 나온다. 뭐 여러 가지 뭐 하여튼 굉장히 우리의 인투이션에 잘 맞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이건데 소녀시대 빼기 소녀 더하기 아줌마 라이브가 나와요. 라이브 패턴이 되게 궁금할 만한 건데 이게 사실은 시대의 정신이라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인터넷에 있는 모든 걸 다 긁어가지고 학습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집단 지성이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건 아주 맞는 얘기죠. 이것도 아니고 뭐 버라우마 빼기 미국은 스타워즈 대통령은 이제 다스베이거니까 뭐 그런 것처럼 뭐 이것도 되게 훌륭한 아카라카 빼기 연습에서 올라온 60대 이런 식으로 아주 잘 돼서 우리의 집단 지성이 잘 반영되는 그런 예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단어 이별을 잘 만들어서 이제 이것까지 모르고 어디다 쓸 거냐 이런 거 맨날 이런 더하기 빼기 할 건 아니고 어딘가에 써야 되는데 이거를 단어 벡터니까 벡터니까 이거를 한 256차원짜리 벡터를 학습을 해놓으면은 이렇게 떠놓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떠놓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를 그냥 원하시나 랜덤리 이니셜라이즈 벡터가 아니라 이런 워드2백 벡터를 떠놓을 수가 있거든요. 학습할 때. 그러니까 학습해서 떠넣으면은 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번역 이런 건 잘 되는지 잘 모르겠고 감성 분석 이런 건 잘 될 수도 있고 문서 분류 뭐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약간 좀 테스트의 특성을 타거든요. 워드2백을 활용한다고 해서 항상 성능이 막 올라가는 건 아니고 거의 차이가 없거나 좀 올라가거나 많이 올라가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능들을 보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단어라는 게 사실 문맥에 따라 값이 변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제가 아주 유명한 예제,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훌륭한 예제인데 버트가 나오기 전에 엘모라는 게 있었어요. 버트나 엘모나 둘 다 세사미 스트리트라는 미국의 이제 등동백 유치원 같은 여기 나오는 그 인형들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모가 나왔기 때문에 버트가 나오는 사실은 얘가 엘모예요. 엘모라는 걸 만든 분들이 이제 어디 까먹었는데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을 하신 게 내가 스틱이라는 단어의 벡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워드2백이라면 이미 학습이 끝났기 때문에 스틱의 벡터는 고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스틱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문장의 의미가 두 이상이니까 하나는 그 막대기 할 때 스틱이고 하나는 이렇게 딱 달라붙어 할 때 스틱이잖아요. 동사랑 명사에 완전히 다른데 또 나는 이제 스틱을 달라. 그랬더니 스틱이 의미가 여러 개다. 그러니까 네가 예제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알겠다고 이제 let's stick to improvisation biscuit. stick to니까 이제 원래 하던 대로 하자. 이렇게 딱 달라붙는다는 그 뜻이다. 이제 그런 문맥에서 사용하는 스틱의 벡터를 달라. 그랬더니 그 경우에는 그 벡터 값은 5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워드2백보다 훨씬 훌륭하죠. 워드2백을 학습 끝나고 나면은 스틱 벡터는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느 문장에서 어떻게 쓸 때에 따라서 그 벡터의 값이 살짝 바뀌는 그런 프레임을 제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혁신적인 거고 이걸로 이제 그때 등록을 많이 받았는데 문제는 엘모는 이제 아래를 생각했어요.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엘모는 다 좋은데 이 정방향으로 가는 아래는이랑 역방향으로 가는 아래는 두 개를 이용해서 합산하는 어떤 그런 벡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 let's stick to improvisation in this skit을 넣으면은 그거에 상관은 let's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딱딱딱딱 벡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걔를 갖다가 이제 그 위에 있는 뭐 번역에 쓴다던가 뭐 문서 분류에 쓴다던가 한번에 쓴다던가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한계가 이제 아래는이기 때문에 구글에서 이제 우리는 아래는 안 쓰고 트랜스포머 써서 똑같은 거 하겠다라고 만든 게 버튼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상은 사실 엘모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GPT-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버튼가 나오고 그러니까 엘모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언어 단어 벡터 생성이고 다이나믹 벡터 생성이고 오픈AI가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런 걸 하고 싶었어요. 제가 알기로. 이런 비슷한 걸 하려고 해서 단어 벡터를 생성해 주는데 단지 오토리글스가 이제 생성 모델로 단어 벡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얘네들이 그때 당시에는 뭐 이걸 가지고 번역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했었어요. 근데 이제 구글에서 나온 거는 얘는 얘보다 좋은 점이 그러니까 얘에 비교하면 얘는 트랜스포머는 빼고 좋다. 오케이인데 한 방향으로밖에 안 간다. 얘는 지금 두 방향 가잖아요. 얘는 정방향, 역방향 가잖아요. 근데 얘는 한 방향으로 가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트랜스포머 플러스 양방향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런 걸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만드는 단어 벡터들이 가장 강력한 단어 벡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학습 방법이 되게 무식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는 사실 그냥 다 생성 모델이거든요. 얘 보고 이거 다음 I 보고 M 만들고 M 다음에 어 만들고 어 다음 보이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역방에 보이 보고 어 다음에 M 다음 I 이렇게 만드는 거고 얘는 이제 한 방향밖에 없으니까 I 다음 M 다음 어 다음 보이인데 얘는 그런 거 못하잖아요. 얘는 이제 양방향으로 이건 셀프로 풀어 텐션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뜻을 못해서 학습을 어떻게 하냐? 학습을 아주 무식하게 마스터 랭귀지 모델을 합니다. 얘가 학습을 할 때 약간 좀 특이한 점이 문장을 두 개씩 넣거든요. 이제 문장이 Y 도구 이제 퓨트 끊어주고 히가 익스플레인 끊어주고 그래서 두 문장씩 학습을 하게 시키고요. 학습할 때 우리가 아까 봤던 이제 그 단어 인베딩 여기 단어 벡터도 있고 포지션 인베딩 아까 사이너소이드 있었죠. 코사인 사인은 여기 있고 하나가 추가돼요. 세컨드 빙결 이게 추가되는데 얘가 뭐냐면은 첫 번째 단어랑 두 번째 단어 구분해주는 구분자일 텐데 이제 EA가 쫙 있다가 EB가 시작되잖아요. 이 둘은 그냥 EA라는 러너블 벡터 하나 있고 EB라는 러너블 벡터 하나 있고 벡터 그냥 두 개만 추가해가지고 더해준다. 그게 다 있는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 구분자 말고 앞에 CLS라는 게 있거든요. 얘는 뭐냐면은 만약 우리가 이 두 문장을 동시에 뭔가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두 문장이 뭐 단어냐 동의문이냐 이런 것을 구분하려면은 얘를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다 고려하는 어떤 태스크를 할 때는 대표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얘를 대표로 쓰겠다. 그런 의미로 CLS 씁니다. 이 다음에 이제 학습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학습을 이렇게 그 생성 모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러 한두 개를 지우고 15% 사실 15% 비율로 단어를 가려요. 이제 my 머시기 to 히가 explain 머시기 점 이렇게 이제 인풋을 이렇게 주거든요. 이제 이렇게 가려져가지고 이렇게 쭉 가면 이런 애들이 얘는 정식 끝까지 모르거든요. 얘는 이제 무슨 단어였는지 끝까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12개의 인코더를 12번 시키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쭉 올리면은 쭉 올리면 얘가 나오게 될 텐데 얘가 뭐냐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은 알고 우리 그 가림 주체가 우리니까 애초에 답을 알잖아요. 이제 라벨링 노가다가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제 슈퍼바이즈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사전학습이라고 해요. 셀프 슈퍼바이즈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가렸던 걔가 뭐냐? 도구다. 내가 가렸던 얘가 뭐냐? 샵샵 ING다. 라는 걸 이제 맞추도록 학습을 계속 시키는 게 버트의 핵심입니다. 샵샵 ING 말씀 안 드리고 샵샵 ING는 이때쯤 되면 2018년쯤 되면 더 이상 사람들이 단어 벡터를 쓰는 게 아니라 서버들 쓰거든요. 서버들은 이제 단어를 조금 더 쪼개요. 이제 플레이랑 뭐 ING를 쪼갠다던가 뭐가 있어요. 인터랑 내셔널을 쪼갠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그 약간 어근 위주로 이렇게 자르는 거를 이제 확률적으로 정보 이론적으로 이렇게 뭐 자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버트 토커나이저라고 많이 하는데 그래서 버트 토커나이저로 자르는 이런 식으로 의미 있게 잘려서 새로운 단어,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다 이런 이제 강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단어 벡터의 시대가 아니라 사실 서버나 토큰 벡터의 시대에 살고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은 어떤 건 맞추기 되게 쉬워요. 지금 마이 도그는 사실 어렵거든요. 이게 마이 도그인지, 마이 선인지, 마이 캣인지 뭐 알 방법이 없는데 얘는 맞추기 쉬워요. 얘는 왜냐면은 문장 구조상 he likes play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ing밖에 없어요. 동명사 말고는 동명사가 나와야지 문장의 비문이 안 되잖아요. 어떤 건 맞추기 진짜 쉽고 어떤 건 맞추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학습을 엄청 많이 시키면 이제 인터넷에 있는 모든 뭐 책이랑 위키피디아를 들거나 학습을 시키면은 거의 5개 안으로 맞추는 거들을 제가 4개 안으로 거의 이제 잘 맞추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뭐 확률적으로 이제 당연히 캣보다는 독일 확률이 높고 뭐 햄스터보다 독일 확률이 높고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독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인류의 어떤 그 문화상 뭐 그런 거를 보고 이제 학습을 하면 얘가 이제 굉장히 잘 맞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나 주변에 뭐가 있는지 이제 어텐션을 막 볼 거 아니에요. 이제 얘가 주인공에서 막 볼 텐데
그런 걸 감안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코퍼스를 봤을 때 확률상 얘는 도구다 라는 걸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몇 날 며칠 학습을 시키면은 네, 9코퍼스랑 위키피디아에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몇 날 며칠 학습을 시키면은 그럼 이제 영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모델이 이제 트랜스포머 12층짜리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갖다가 이제 여러 테스트를 갖다 쓴 겁니다. 원래 우리 하고 싶었던 게 이런 너트백 단어 같은 걸 이용해서 학습에 쓰고 싶었던 그 다운스트림 테스트에 쓰고 싶었던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내가 스틱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쓰고 싶어서 달라고 하는 거니까 버트도 다 학습 끝나고 나면은 여기저기 다 써보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로 영어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간 모델은 어느 테스트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그래서 이제 뭐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 뭐 글루, 뭐 슈퍼 글루 이제 테스트를 모아놓은 벤치마크에다 막 돌려가지고 그때 당시 18년에 막 소타를 찍고 뭐 난리가 나서 이제 버트가 그때 한 2년 정도 엄청 이제 이 집중을 받았었죠. 그래서 막 뭐 NLP 르네상스다 이런 뭐막 난리 쳤었는데 2020년에 GPT-3가 나오면서 이제 버트도 이제 많이 흘러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죠? 그때 이제 어느 정도로 잘 됐냐면요. 버트가 이제 원래 이 수능 문제랑 비슷한데 이제 수능의 언어 영역에 그 지문위에 있잖아요. 지문이 있고 그 지문에 해당하는 질문이 있고 답하는 그런 데이터셋이 있어요. 스쿼드 데이터셋이랑 스탠퍼드에서 만든 건데 이걸 이제 얘의 특성상 얘는 지문을 읽고 질문의 답이 무조건 지문 안에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고 물방울이 뭐 어디서 연결돼가지고 뭐 비가 내냐 구름 아니다. 그 구름 아니라는 답이 여기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얘를 기계학습을 풀 때는 지문 안에 이제 그 스팸, 하이라이트 치는 식으로 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 여기서 끝 이런 식으로 풀면은 뭐 100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가 이제 되게 만만한 테스트는 아니잖아요. 딱 읽어보셔도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라이브한 테스트는 아닌데 사람이 89점 찍거든요. 근데 버트가 한 93점 찍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얼마나 잘 된 버트가 이제 왜 주목을 받았는지 이제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버트 등장하기 전에는 택도 없었고 70점 됐나? 잘 모르겠어요. 뭐 택도 없는 숫자였는데 지금 거의 뭐 1등부터 뭐 10등까지 다 뭐 90점 이상이잖아요. 다 싹 다 버트가 없는 거예요. 알버트도 버트고 얘는 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잘 모르겠고 뭐 엘렉트라도 버트고 버트니까 다 버트예요. 이런 어떤 구문을 이해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버트는 이제 파인튜닝을 좀 해줘야 되는데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지문이 이렇게 있어요. 지문이 막 이렇게 있고 질문이 이제 how many parameters does but large have라는 질문이 있고 이제 당연히 답은 지문 안에 있어야겠죠. 그러면 얘를 이제 학습이 끝난 버트를 가지고 어떻게 파인튜닝을 하냐. 학습할 때부터 애초에 두 문장 넣기로 했잖아요. 원래 이제 문장 두 개씩 넣으니까 첫 번째 칸에다가 질문을 넣고 두 번째 칸에다가 이 지문을 넣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지문 안에서 여기를 찍도록 학습이 돼야지 지름이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합니다. 그게 이제 학습 다 끝난 버트를 가지고 파인튜닝 한 얘기예요. 학습은 아까 MLM으로 한 거고 그 단어 가려다 맞추고 그거 한 거고 지금 이제 지름다음에 특파는 파인튜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문이 막 들어가겠죠. 지문 막 들어가면은 스팬을 맞추니까 하이라이트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작 시점하고 끝 시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시작 시점은 당연히 340의 시작인 340 얘가 이제 얘가 돼요. 얘가 수많은 레퍼런스 지문에 있는 수많은 토큰들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아웃풋인 얘의 로그라이클리드가 제일 높아요. 정답의 시작으로서. 마찬가지로 종로는 M이 가장 높아요. 그래야지 340M. 그만큼 그렇게 하이라이트 효과가 나니까. 이런 식으로 학습이 돼야 됩니다. 학습할 때 그렇게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쿼드에 있는 데이터셋 가지고 막 이제 버트에 넣어가면서 요 질문에 요 질문이면 지문의 여기가 시작 여기 끝이다. 이렇게 학습이 돼서 이 트랜스포머 이 버트의 끝단에다가 그 시작 시점 예측하는 거 하나 두고 종료 시점 예측하는 거 하나 넣어가지고 그 두 개를 학습을 동시에 시키는 식으로 이제 버트 학습이 됩니다. 실제 예제를 보면 되게 잘 돼요. 지금 보시면 이쪽이 질문이고 how many 파라미터 더즈 버트라지 그래서 딱 여기까지의 질문이고 이만큼이 질문인데 얘한 학습 끝내고 맞춰보라고 시키니까 340을 찍거든요. 시작은 잘 찍었죠. 근데 종료는 좀 애매해요. 종료는 이제 340으로 끝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n으로 끝나기도 하고 파라미터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답이 사실 하나가 아닌 게 340도 틀린 답이 있으면 답을 낼 수 있잖아요. 340도 어쨌든 말이 되는 답이니까 340일 수도 있고 제일 정확한 답은 n이 이제 다행히 이제 로지 제일 높죠. 340n이 이제 또 하나의 후보고 340n 파라미터스라고 답을 해도 답이죠 사실. 해도 뭐 답이 될 수 있잖아요. 뭐 340n이 아니라 341의 파라미터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도 되기 때문에 해도 답이고 느낌표까지 해도 답이고 뭐 답이 꼭 하나는 아니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고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이 버트를 학습하는 원리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질의응답에 대한 예제예요. 사실 질의응답이니까 여기 하나 넣고 여기 하나 넣고 이쪽에서 답 찾는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약간의 그 변형이 가해지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뭐 많은 걸 할 수 있거든요. 아까 보시면 뭐 감성 분석, 질의응답, 유사 분석 같은 분석을 뭐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버트를 파인튜닝 할 때 방법은 조금씩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뭐 문서 분류다 그러면 사실 두 개를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문서 하나만 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그 문서 하나에 대해서 CLS 뽑아가지고 그게 뭐 스포츠냐, 연예냐, 정치냐, 과학이냐 맞추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감안해가지고 국어 사람들이 애초에 CLS 붙이고 문장 두 개를 붙여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시켜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 전초도를 쓰라고.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네. GPT만 나오면 돼요. 네, GPT 말씀드렸는데 GPT-1부터 쭉 보면은 GPT-1은 아까 엘모랑 버트 사이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018년에 그냥 오픈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그냥 발표를 해요. 이런 내용인데 Improving the Language Understanding by GPT죠. Generative GPT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GPT예요. 딴 건 하나 안 쓰고 철수는 디코더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코더랑 디코더가 있었는데 말씀 안 드렸는데 버트는 디코더가 필요 없어요. 버튼이 인코더만 있으면 되잖아요. 인코더를 12층 사용해 놨는데 GPT는 디코더만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인코더, 디코더 오퍼레이션 이제 불어 달아서 영어로 넘겨주는 그거가 필요가 없어요. 얘는 자기 스스로 이제 생성만 하기 때문에 다음 단어 예측하는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코더에서 올 게 없어요. 인코더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를 보면은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제 버튼은 얘가 12개 있는 거고 GPT는 여기서 얘 빼고 여기 빼고 요거랑 요거만 12개 있는 거고 GPT-1은 12개니까 GPT-1은 12개 있는 거고 그래서 여전히 마스크는 필요하거든요. 내가 미래의 단어를 땡겨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마스크는 필요하고 이게 다다. 그래서 얘 그냥 12번 복습한 다음에 다음 단어 맞추도록 학습한 게 GPT-1이고요. GPT-2는 그 48층인 거고 96층은 그거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로도 이렇게 쉬운데 사실 이게 96층쯤 되면은 모듈이 다 커가지고 GPU 하나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GPU 나눠가지고 학습하는 그게 사실 아트인 거지. 이 원리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GPT-2가 GPT-1 넘어가면 GPT-2는 이제 GPT-1보다 10배 큰 48층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GPT-1은 12층에 768 히든 사이즈였거든요. 그래서 버트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12층에 768 히든 사이즈였는데 GPT-2는 이제 48에 1600을 사용하고요. 파라미터가 이제 15억 개로 늘었습니다. 이름부터가 조금 달라지죠. 랭귀지 모델에다가 뭐 슈퍼바이저 멀티태스크 커버라고 해가지고 이때 이제 얘네들은 좀 더 큰 데이터셋에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웹텍스트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럼 800만 개 문서 정도 나와요. 해요. 그래서 40기가 정도 나오고 학습을 시키면 이제 퍼플렉시티 10이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무 시점에서나 다음 단어 맞춰보라고 했을 때 10단어 내로 맞춘다는 뜻이에요. 대충 해석하자면. 아무 시점에서나 평균적으로 10단어 내로 후보를 추릴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영어 단어가 사실 되게 많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버트 토큰을 쓰는 3만 토큰 정도 되는데 3만 개 중에 10개로 추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잘 되는 거죠. 그 단어 예측만을 통해서 모든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이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GPT-3나 챗GPT의 어떤 그 가능성을 보이는 게 GPT-2예요. 그러니까 얘가 한 거라고 그냥 다음 단어 예측하는 거밖에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텍스트 800만 개 보면서 계속해서 여기까지 갔으면 다음 단어 뭐야, 그 다음 단어 뭐야, 그 다음 단어 뭐야, 이것만 계속 학습한 거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한 번도 학습하지 않은 질의응답, 번역, 문서교육 이런 거 안 했잖아요. 단어 예측만 했는데 이런 게 되는
제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이는 게 GPT입니다. 요거는 그냥 글쓰기 예제인데 사람이 이 정도의 글을 넣어요. 뭐 어쩌고 안데스 산맥에서 이제 과학자들이 아주 뭐 쇼킹한 뭐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까 유니콘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얘네들 유니콘들이 신기하게도 영어를 구사하더라. 뭐 이제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절대로 외워서 쓸 수 없는 글이에요. 왜냐면 이런 글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제로자재인데 서버라고 시키니까 이제 굉장히 잘 쓰죠. 읽어보실 뭐몇 개만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지 맘대로 일단 이름도 짓고요. 오비드 유니콘 이름도 짓고 닥터 호르헨 페레스인데 이게 안데스 산맥에서 발견됐잖아요. 안데스 산맥은 볼리비아 뭐 이쪽에 있으니까 이름이 이렇게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런 것도 해요. 이제 문맥에 무조건 완벽하게 들어맞는 글만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뭐 마이클 더글라스 이렇게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호르헨 페레스 나오고 유니버시티 라파지, 볼리비아 스쿨 라파지 나와주고 쩍쩍쩍쩍 하면서 한 번도 벗어난 얘기, 문맥에 벗어난 얘기 안 하거든요. 이 정도로 이제 훌륭하다. 이거 보고도 사람들이 되게 놀랐었어요. 그때도 2019년이 그때도 이제 이 정도로 생성되나? 이러면서 이제 되게 놀랐던 게 제 일이에요. 요거가 이제 사실 요거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약간 이제 여기다가 커팅을 좀 하면은 이런 게 좀 되는 듯한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거에서 넘어가고 합니다. 문서 예제만 보여드렸습니다. GPT-3는 이제 2보다 100배 앞서죠. 2가 15억 개였는데 이제 1750억 개로 그냥 완전 그냥 올인을 했는데 그래서 랭귀지모드에서 퓨잘 번호라고 해가지고 이건 이제 2020년 뉴스에 막 발표했을 거거든요. 96층에 12,288기등이에요. 버츠가 768인 걸 생각하면 거의 15배에서 20배 커진 거죠. 그리고 어텐션에도 아까 멀티앤 어텐션이 처음 말씀드릴 때 구글에서 트랜스포머 처음 만들 때 어텐션에도 8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96개.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이즈는 2048토큰. 굉장히 긴 문장을 갖고 생성할 수 있고 그리고 논문 저자 수는 31명이고 모델 학습한 전기세만 이제 400, 500만 달러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0억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50억이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신기한 거는 학습을 한 번만 했다. 학습을 GPT-3는 딱 한 번 하고 공개한 건데 그 정도 성능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한 번 하는데 100억이라고 제가 듣기로 네이버에서 코리안 GPT 만들 때 백프랍 한 번 잘못해서 기억나 날아간다고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더 이상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연구에 손을 떠났고요. 이제 자본이 없으면 연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이제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570GB, 아까 이제 40GB라고 그랬죠. 여기서 40이었는데 이제는 층이 96층인 만큼 더 깜깜한 데이터셋이 필요하니까 이제 커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인터넷에 있는 뭐 웬만한 다 긁어다가 이제 570GB 데이터셋을 만들고 나름대로 정제하고요. 무슨 뭐 야한 표현, 무슨 뭐 인종차별 표현, 뭐 테러 표현 이런 건 이제 다 최대한 정제하고 뭐 너무 더러운 것도 정제하고 잘 해가지고 이 정도로 이제 이 정도의 비율을 섞어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날 학습을 하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부터 아트는 GPT-3라는 큰 모델을 어떻게 1000개의 GPU에 나눠가지고 학습을 시키냐도 바뀌거든요. 그게 이제 더 이상 연구의 영역이라 보면 엔지니어링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돈 많은 회사가 잘할 수밖에 없죠.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갈아 넣으면 잘 되는 시대인 거예요. 마치 삼성이 펜 만들 때 인부 갈아 넣고 막 공학자 갈아 넣고 막 5나노, 3나노 막 갈아 넣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더 이상은 이론의 영역이 아니라 실용의 실행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학교에서 이런 걸 죽었다 깨어나 할 수가 없는 시대거든요. 그리고 테스트 3 얘네들이 보여준 게 이제 제일 신기한 건 제로샷인데 이게 이제 더 발전돼서 ChatGPT가 된 건데 GPT-3만 해도 사실 잘 쓰면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번역 모델인데 얘는 그냥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인데 그냥 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제부터 영어 불어로 번역 시작하면은 치즈는 뭐니? 라고 하면 이제 뭐 프로마주가 나오면 치즈가 뭐 프로마주가 아니죠. 치즈는 프로마주 딱 나와줘야 되고 그게 제로샷이고요. 원샷은 딱 하나 보여줘. 이제 잉글리시, 프렌치란 이런 거나 딱 하나 보여주고 치즈 시작이고 퓨샷은 몇 개 보여줘. 뭐 3, 4개, 나한테 15개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치즈 뭐야 시작 하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이 셋 다 물론 뭐 얘가 조금 더 이제 쉬워 보이긴 하지만 셋 다 사실 GPT-3는 한 번도 학습한 적이 없는 샘플인 거잖아요. 얘는 이제 이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떻게 과연 하겠냐라는 건데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기네가 내부적으로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이게 3년 걸린 프로젝트니까 3년 동안 해온 그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GPT-1 때는 뭐 제로샷이나 이런 것들이 택가 없었는데 점점 갈수록 제로샷이 이 정도 되더라. 근데 태스크가 이제 뭐 선이 되게 많잖아요. 선이 많은 이유는 태스크가 하도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평균 성능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성능이 올릴수록 그 파라미터를 키우고 그 층을 쌓을수록 계속 올라가고 아직까지 로그처럼 감쇄가 안 되죠. 이 원래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가 감쇄가 돼야 말이 되는데 감쇄가 전혀 안 되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175로도 사실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의 여지가 더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96층이 아니라 뭐 128층, 256층, 512층, 뭐 모르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뭐 이렇게 갈지,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세상에 한 10군데는 안 되죠. 이런 정도, 전기세 100억을 누가 이런 거 하는 쓰겠어요. 사실 100억이면은 진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오로지 이거 하려고 100억 쓰는 사람도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구글, 오픈 AI, 네이버? 네이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하여튼 몇 군데 안 되고, 아마 중국이 또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붓이나 먹고 떡이나 먹으면 그런 시대에. 얘는 이제 글 쓰는 능력은 뭐 당연하겠죠. GPT-2도 그렇게 잘 되는데 GPT-3도 뭐 당연히 잘 되겠죠. 뭐 타이틀, 서타이틀 주고 써 시키면 이제 뭐 미국의 감리교가 이제 뭐 갈라졌다. 그래서 동성혼 때문에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뭐 분란해서 갈라졌다를 써 시켰는데 이제 이 정도 쓰고 뭐 다 뭐 완벽합니다. 뭐 LGBTQ 뭐 이런 것도 뭐 다 적절하게 이용하고 아주 잘 되는 될수 있고. 이거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예제는 사람한테 보여주고 이거 사람이 섞게 기계가 섞게 맞춰보기 시킨 건데 가장 사람한테 헷갈린 거예요. 이제 100명 중에 88명이 이거는 사람이 썼다라고 판단을 한 예제가 이거고요. 요거는 100명 중에 49명만 아니 39명 40명 정도만 사람이 썼다라고 이제 약간 이제 얘는 조금 티가 나는 그런 예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나쁘지 않은데 뭔가 이제 뭔가 사람들이 쓰기엔 조금 이상한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생각했던 처음 GPT 나왔을 때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예제인데 한 번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게임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샷일 텐데 뭐냐면은 그 문장 Use it in a sentence라는 게임이라서 이제 새로운 단어를 정의해요. 그래서 와투라는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를 내 마음대로 정의하고 탄자니아에 사는 무슨 동물이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문장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이제 뭐 우리는 아프리카로 여행을 갔는데 아주 귀여운 와투를 봤어. 그럼 이제 네 차례다. 그래서 father들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를 주고 이 단어 이 이런 문장 이런 뜻이야. 네가 이제 문장에 예절 써봐. 시켰더니 머시기 조시가 이제 원대리 머시기에서 나는 내 여동생과 술래잡기를 했는데 그냥 갑자기 흥분하더니 father들을 하기 시작했어. 라는 거니까 아주 맞죠. 얘가 시킨 거 그대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번도 father들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거를 하는 것도 신기하고 애초에 이 게임도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도 하고 하여튼 엄청난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도 되게 제가 좋아하는 예제인데 얄루발루는 얄루발루는 큰 호박과 같은 채소야. 그래서 이걸 써봐 했더니 나는 이제 아프리카를 여행 가다가 정원에서 기른 얄루발루를 먹었는데 맛있었어 라고 썼는데 이게 수준이 제 뇌피셜이지만 제 생각에는 하고 많은 것 중에 아프리카를 선택한 이유가 얄루발루가 아프리카의 단어들이랑 어감이 비슷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젤라 뭐 이런 것처럼 얄루발루라는 건 뭔지 모르게 아프리카랑 비슷해서 이 GPT-3가 그걸 알기 때문에 굳이 하고 많은 장소 중에 아프리카를 고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다 되게 잘 되고요. 이런 정도의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 말고 진짜 잘 돼요. 이건 이제 예제일 뿐이고 예를 들어서 뭐 문장에서 동사만 추출하는 예제를 보여주면 그 다음부터 기가 막히게 동사만 추출하고요. 뭐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바꾸는 예제를 보여주면 그 다음부터 계속 의문문을 잘 바꿔주고 그러니까 사람이 언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웬만한 건 다 시키면 잘 합니다. 근데 이거를 예제를 보여주고 시키기엔 귀찮으니까 말로 시키고 싶어서 챗GPT가 나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챗GPT는 이제 우리가 시키면 하잖아요. 얘는 지금 예제를 보여줘야지 이제 예제 한 8개? 여기 이제 그림이 없긴 한데 그래프 중에 하나가 예제를 몇 개를 보여줘야지 얘가 잘하냐고 그런 그래프가 있거든요. 한 8개 정도 보여주면 잘 하는데
예제를 보여주기 귀찮고, 그리고 이제 얘는 채팅 기능이 없잖아요. 주고받는 기능이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주입한 게 챗GPT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PT-3를 채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강화학습, 리인포스먼트 러닝 강화학습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튜닝을 한 게 챗GPT고, 챗GPT를 튜닝하는 데는 3만 개 정도의 이제 그 사람과 기계가 주고받는 그 쌍이 있거든요. 3만 개 정도 이용해서 이제 얘를 좀 채팅에 적합하게 튜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채팅 안 해도 이미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이제 많은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열심히 노가다해가지고 챗GPT를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끝입니다. 지금까지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저는 2시간 걸릴 줄 알았는데 제가 거의 쉼 없이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목이 아프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끝인데? 네.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GPT 1, 2, 3가 있는데 네. 여기서 타일을 레이어랑 히든 파라이트 파라미터스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건지 네. 그걸로 구분을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지 그 차이랑 그냥 데이터셋이 많아졌다는 차이 말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터셋이 많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GPT-3의 코드를 공개하지는 않는데 GPT-1, 2는 코드가 공개되어 있거든요. 근데 3도 2랑 다르지 않을 거라고 자기들이 누구 얘기하고 했고요. 그러니까 다른 건 사실 그거밖에 없는데 그 48에서 96층을 가는 것 자체가 일반인은 불가능하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그 수조로 이렇게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지. 자기네들이 절대로 못해. 근데 이제 얘네가 원래는 다 딴 얘기긴 한데 얘네가 원래 이제 논프로핏이라서 이제 그 비영리 기업이었는데 도저히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이제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이 원조를 지지를 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영리 기업을 바꾸는 대신에 우리가 너네한테 51% 지분 가져가면서 나중에 니네 거기에 다 쓸게 뭐 이런 걸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아니 나는 영리인 줄 알았는데 비영리인 줄 알았는데 왜 니네 영리를 바꿔 난 나갈래 나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기네 애주어 있잖아요. 그 클라우드 그거를 얘네한테 막 줘요. 막 줘가지고 A백 막 1000대, 2000대, 4000대 막 줘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달라붙어서 이제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하면서 96층을 나눠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냐 몇달 며칠 고민해가지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1, 2가 없었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1은 GPU 하나라도 되는데 2는 약간 예외한 48층 이미 약간 예외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뭔가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 그거 가지고 96층까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구현은 엄청 다른 거예요. 근데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네. 입력으로 들어갈 때요. 입력이 들어갈 때 워드 인베딩이랑 포지셔널 인코딩이 더해지잖아요. 네. 그럼 그 결과값이 다른 단어와 다른 포지션이 더해져도 같은 값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매트릭스가 아니라 벡터로 사용을 하는 게 계산량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그런 모델들도 있는지. 매트릭스라는 게 포지션 인베딩의 벡터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예, 두 개를 더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값이 더해져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에러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를 그냥 컨캐트네이트해서 매트릭스로 사용하지 맞아. 않고 네. 근데 이거를 더한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만약에 사이너소이드로 한다 그러면 얘는 값이 정해져 있거든요. T1, T2, T3 다 값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이너사인 펑션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고 얘네들은 이제 배움 대상이 얘네들은 이제 학습 대상이죠. 워딩된 학습 대상이고 얘네는 고정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알아서 T에 가도 학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 IMO 보이는데 I 더하기 얘랑 뭐 M 더하기 얘가 의외로 같아질 수 있냐라는 질문이시냐면 근데 그럴 일이 없도록 학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헷갈리면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얘가 학습 대상이어도 그러니까 이제 GPT는 얘네들 다 따로 학습한다고 그랬잖아요. 학습 대상이어도 여전히 그걸 피하고도 학습이 될 겁니다. 네. 네, 강의라면 좀 상관없을 수 있는 내용 같은데요. 어쨌든 GPT 넘어가면서부터 연구소나 개인에서 할 수 없는 분야로 넘어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래도 뭐 R&D나 뭐 다른 이제
응용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직은 오픈을 안 했지만 어느 정도 풀트레이닝 모델을 오픈을 하면은 이제 특정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게 파인 튜닝을 하거나 이렇게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은 어떤 어프로치가 될 수 있을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코멘트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GPT-3 같은 경우는 오픈을 해도 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을 해도 얘는 GPU 한 48장 정도 있어야 올라갈 거거든요. 학습할 때 1000장인데 돌릴 때도 한 몇십 장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개인이 48장의 GPU를 구하려면은 적어도 8억? 뭐 이 정도 될 거거든요. 네, 8억 정도 될 텐데 이거를 내 연구하겠다고 쓸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제 교수인데 제가 이거 하려고 8억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값이나 이런 것들은 그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5년 후면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어려운데 한 3년에서 5년 후에 엔비디아가 그 황회장이 이렇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격을 하나씩 시켜가지고 하면은 그럼 이제 일반인들 쓸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겠죠.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뭐 2년인지 3년인지 5년인지 알 수가 없는데 언젠가는 100% 온다. 왜냐면 옛날에 뭐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아사가 달 보낼 때 쓰던 컴퓨터보다 아이폰이 더 강력하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얘네들도 이제 분명히 언젠가는 다 사면 이렇게 쉽게 아무나 돌릴 수 있는 시대가 오긴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얘네들이 그 워낙 자기네들만 가지고 있고 공개를 안 하니까 그거가 이제 연구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반해서 오픈소스 버전이 나오고 있긴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프랑스의 소르본 대학 사람들이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프랑스 정부한테 돈 받아서 GPU 막 몇천 장 갖다가 이렇게 거의 이렇게 리프로듀스한 웍이 있거든요. 블룸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걔도 지금 파란타 다 공개되거든요. 그래서 걔도 갖다 쓰시려면 쓰실 수 있어요. 여전히 이제 GPU가 많이 필요하지만 걔도 갖다 쓰실 수 있고 스테이블 디퓨전 만든 애들이 이름이 까먹었네. 라이온이라고 그러거든요. 스테이블 디퓨전이 이제 50억 개의 이미지 텍스트 쌍을 이제 인터넷에 막 그냥 무단으로 긁어다가 저작권을 막 긁어서 라이온 5B라는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걸로 스테이블 디퓨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긁은 주체가 이제 라이온이라는데 걔네들이 선언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GPT, 챗GPT보다 더 훌륭한 걸 만들 거다. 그러니까 너네가 노가다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노가다가 필요한 게 사람이랑 기계가 대화하는 3만 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이온은 5만 쌍 필요하다. 5만 쌍 노가다 해달라. 우리가 칭찬해줄게. 약간 그런 게 리더보드가 있어요. 누가 노가다 많이 했냐는 게 리더보드 있거든요. 그런데 가보시면 재밌어요. 이제 깃허브에 이렇게 딱 공개해놓고 5만 개 필요하니까 너네 여기 가서 많이 하면은 리더보드 해가지고 우리가 막 너네 공모를 인정해줄게. 뭐 그런 실제로 공고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이거 비슷한 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전까지 이제 챗GPT를 이용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얘를 우리 파인튜닝 할 수 없기 때문에 얘가 뭐 이것도 할 수 있나 저것도 할 수 있나 뭐 얘가 혹시 뭐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있지 않나 뭐 GPT-3가 유명했던 게 톰 쿡인가 뭐 주소 이런 거 넣는 거 나오고 그런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명 인사들 주소는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크로핑을 잘 하면 막 나오고 그래요. 뭐 전화번호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거 막 뭐 따지고 하는 연구들도 있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챗GPT로도 할 수 있겠죠. 네. 그 챗GPT가 GPT 3.5 버전인데 네. 3.5 버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어 히든프라이즈 파라미터스 데이터셋 정도가 차이가 있는 버전인 건가요? 3.5는 아마 3이랑 구조는 똑같을 거고요. 파인튜닝을 조금 사람만을 조금 더 잘 알아듣게 파인튜닝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GPT-3는 예제 꼭 보여줘야지만 이 일을 하는데 조금 더 그래도 사람이 말로 시키는 걸 좀 더 잘 할 수 있게 이렇게 뭔가 파인튜닝을 한 게 3.5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인스트럭터 GPT라는 건데 걔도 여전히 96층이고 그건 다 똑같을 거예요. GPT-3를 조금 더 마사지를 한 거고 그걸로도 안 되니까 이제 아예 이제 강화학습으로 GPT를 만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좀 쉬운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중간에 설명을 좀 못 따라가가지고 그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그 인코더랑 디코더로 입력이 들어갈 때 그 인코더는 그 문장 전체에 대한 워드가 다 들어가는 것 같고 네. 그 디코더는 약간은 그 아까 인퍼런스 단계에서 순차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은 단어가 하나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학습할 때도 한꺼번에 다 들어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 디코더에 그 입력 들어가는 거를 좀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디코더에 딱 알맞은 맛이 맞은 그림이 없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학습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학습대라고 치면은 학습대는 인코더에 다 들어가고 디코더에 다 들어가도 되잖아요. 둘 다 있으니까 정답이. 그리고 학습대는 로스 퍼션이 어떻게 되냐면은 i에 대해서 i가 가장 맥시멈 라이클리드들은 로스 펑션 하나 있고 m 하나 있고 스튜던트 랜덤 다 로스 펑션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로스 펑션이 발생하거든요. 그 5개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애초에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3개 넣고 여기에 5개 넣고 쭉 돌리면은 여기에 뭔가 딱딱딱딱딱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나오겠죠. 그러니까 원래 트랜스포머는 넣어도 개수만큼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5개 넣었으면 여기서 5개 나와야 되거든요. 그 5개가 각각이 첫 번째는 I, 두 번째는 M, 세 번째는 A, 스튜던트, EOS가 나오도록 로그 라이클리드 펑션을 5개가 생성되는 그거 가지고 백프라그를 하면 되거든요. 그게 학습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단지 테스트 때는 얘가 한 번 다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해서 미리 그런 마스크 어텐션을 써주는 거예요. 미리 얘를. 그러니까 학습 때 비록 우리가 동시에 5개의 펑션을, 로스 펑션을 학습을 하지만 그래도 나중을 생각해서 I는 I만 보고 M은 M이랑 I만 보고 어는 IM 어만 보고 스튜던트는 IM 스튜던트만 보고 이런 식으로 제약을 넣었어요. 그럼 이제 그 실제 인퍼런스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인퍼런스 할 때는 여기 다 들어가겠죠. 여기는 항상 주어지는 번역이 여기 다 들어가고 여기서 얘도 주어져요. 스타트라는 건 무조건 들어가는 거니까 들어가면은 여기서 스타트가 들어갔으니까 같은 개수의 하나에 뭔가 인베딩 나오겠죠. 걔를 갖다가 소프트넥스를 따져가지고 3만 개의 영어 토큰 중에 뭐가 제일 높냐 봤더니 I더라. 그럼 I를 선택해서 밑에 넣어주는 거예요. 다음 스텝은. 이제 스타트 I 넣으면 또 스타트랑 I에 해당하는 벡터가 하나, 둘 나오겠죠. 두 번째 벡터가 뭐가 돼야 되냐? M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포로를 넣는 거예요. 혹시 괜찮아요? 코드에서는 입력이 단어가 하나 들어가고 그러면 2개 들어가고 3개 들어가고 입력 횟수가 좀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죠. 인퍼런스 때는 그렇죠. 학습 때는 아니지만 인퍼런스 때는 달라지는 거죠. 하나 들어갈 때는 하나 나오고 둘 들어갈 때는 둘. 그러니까 그 포로 돌아갈 때마다 개수가 계속 달라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물론 계속 증가합니다. 그리고 학습 때 그럼 입력으로 지금 이미 번역한 IM 스튜던트가 밑으로 들어가고 네. 위에서 출력도 결국에 IM 스튜던트 근데 그걸 말씀 안 드렸구나. 이게 한 스택씩 비껴놔야 돼요. 지금 제가 그림을 제대로 못 그렸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스타트가 나오면은 I가 나와요. 스타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스타트가 들어가면 I가 나와야 되고요. I가 들어가면 M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 게 나와줘야 돼요. 네, 한 스택씩 비껴가지고 나와요. 그래야지 내가 다음 걸 예측한 다음에 그거를 나의 입력을 넣고 또 다음 걸 예측하면 그 입력을 넣고 그래야지 이제 포로를 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습 때도 처음부터 무조건 한 단어, 한 스텝 다음 단어를 예측하도록 학습됩니다. 그래서 네. 네. 혹시 더 질문 없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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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모델들하고 대비해서 트랜스포머를 시계를 썼다 우리가 쓸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타임시리즈 포캐스팅 이런 쪽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트랜스포머를 많이 쓰시는데, 데이터셋이 많으면은 무조건 트랜스포머가 유리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LSTM은 여러 층을 쌓아도 성능 효과가 별로 안 올라가거든요. 트랜스포머는 지금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96층까지 쌓아도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그만큼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그냥 조금밖에 없다. 그러면 LSTM도 트랜스포머가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LSTM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데이터셋이 아주 많다. 그러면은 넉넉하게 한 12층 쌓고 타임 시리즈를 예측하는 게 LSTM 2층 쌓고 하는 것보다 훨씬 잘 되죠.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설명을 들었을 때 GPT를 그냥 거대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얘가 트랜슬레이트 하는 것처럼 보이고 챗봇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냥 그런 기능이 아니고 다음 단어를 그냥 뱉어내는 정도로
그렇죠. 근데 그게 워낙 많은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네. 이제 사람의 그 언어적 직관에 굉장히 잘 맞아들어가는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탕 능력이 어마어마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다음 단계 예측하는 건 사실 뭐 웬만한 수업 모델을 하거든요. 뭐 IM어 답을 보이 나오는 거 누구나 다 아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GPT-3가 훌륭한 거는 이런 짧은 문맥을 네, 이런 짧은 문맥만 보여줘도 이런 것만 보여줘도 바로 그걸 알아듣고 그거에 맞는 단어를 생성한다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짧은 어떤 나의 예제를 보고 그거를 빨리 캐치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걸 생성하는 능력은 작은 모델에서 발생하지 않아요. 신기하고요. 175B 정도는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GPT-2가 1.5billion이잖아요. 그런 데서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요. 신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발생하는 신기한 현상들이라는 거죠. 네, 말씀대로 엄청 신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버튼 이제 인코더로 이제 뭔가 단어 의미를 다 저장하는 네. 벡터 저장 그런 인코더가 있는데 GPT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텍스트 단어만 생성하는 걸로 네. 뭔가 이런 것처럼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제 96층이 되면은 파라미터 1750억 개니까 그 1750억 개의 파라미터에다가 인류의 모든 지식을 다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클 조단 하면 바로 뭐 농구 선수라는 어텐션이 강하게 걸리도록 뭐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파라미터에 그냥 인터넷의 모든 지식을 다 저장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이제 우리가 실시간으로 꺼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네,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없으시면은 5분 잠깐 휴식하시고 그 다음에 4시부터 또 다른 이제 조교 학생이 이제 지도를 해가지고 실험을 하실 거고 컴파일러 역시 찝찝 한번 사용해보는 경험을 해보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